자, 반갑습니다 여러분. 임미듬입니다. 2024년 5월 경기도교육청 학력평가 여러분 시험 보시느라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뭐 다 아시다시피 너무 어려웠죠. 정말 이 정도면 정말 너무 어려운 거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할 말이 많아요. 정말로 이제 갓 중간고사 끝난 이 고3 학생들에게 이걸 지금 치라고 준 건지, 이게 지금 5월 달에 걸맞는 시험이냐, 이게 만약에 한 10월 달이나 이랬으면 뭐 그래도 나쁘지 않다라고 제가 평가를 할 텐데, 이걸 지금 5월 달에 약간 너무 완성형을, 5월 달에 너무 완성형을 요구하는 건 아닌지, 그냥 전체적인 느낌은 진짜 어려웠고 계산이 좀 너무 많은, 시간이 좀 부족한 그런 시험이었을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제가 해설 강의 찍을 때는 그 와중에 시간을 줄이는 거, 그 와중에 계산을 좀 더 빨리 하는 거,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이걸 좀 더 빨리 헤쳐나가는지, 왜냐면 이런 와중에도 100점 맞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이걸 뚫고 나가는지에 대한 설명을 제가 충분히 각 문항별로 설명을 드리니까요. 그 부분에 대해 설명하고 싶진 않은데, 지금 제가 보건대 이거는 굉장히 1등급 커트는 굉장히 낮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이제 그냥 제 개인적인 느낌은 그냥 작년 수능보다도 어려웠던 것 같아요. 물론 작년 수능은 이제 미적분이 풀 버전이고 지금은 이제 풀 버전이 아니니까 그 직접적으로 비교하긴 그렇지만 공통 과목만 놓고 본다면은 저는 작년 수능보다도 이게 좀 더 어렵지 않았나 싶어요. 물론 작년 수능은 이제 뭐 22번을 어떻게 풀었냐에 따라 뭐 호불호가 있겠습니다만은 그냥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그래서 그냥 빠르게 제가 그냥 정리만 해드릴 테니까 여러분 그 해설 강의 보실 때에 웬만하면 다 보셨으면 좋겠는데 본인이 꼭 필요한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를 좀 잘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일단 1번부터요 10번까지 오는데 거의 한 3분대에 올 수 있거든요, 충분히. 그러니까 최상위권, 완전 최상위권들은 한 3분대까지 올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체크했으면 좋겠고, 특히나 이제 8번 같은 거 그래프의 닮음으로 풀면 좀 더 빨리 풀린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10번은요 제가 뭐 두 가지로 해설을 해드리는데요, 좀 직관적으로 빨리 푸는 방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최상위권 학생들은 이거 푸는데 진짜 2분도 안 걸려요. 그냥 이건 것 같은데 그냥 풀어버려요. 그게 뭔지 제가 설명을 드리고 난 다음에 오리지널 풀이도 보여드리니까요 좀 잘 보셨으면 좋겠고, 12번을 보시면요 요거 제가 해설을 되게 좀 열심히 했어요. 이게 이제 여러분이 봤을 때 그냥 계산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와중에 계산을 좀 더 간단하게 하는 방법, 전개를 빨리 하는 방법 소개도 해드리고요. 그리고 아예 적분도 사용하지 않고 넓이 공식을 이용해서 푸는 방법까지 제가 총 두 가지로 야무지게 설명을 드리니까요 꼭 좀 잘 체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뭐 13번은 뭐 다른 분 해설이랑 뭐 큰 차이는 제가 없을 것 같고, 14번 여러분 제가 꼭 강추하고 싶은 건데요, 14번은요 진짜 최상위권 학생들은 이거 진짜 빨리 풀어요. 3분대에 풀어요. 왜냐면 어떤 분들은 쌤 이거 계산 문제 되게 계산 복잡하지 않나요? 그러는데 제가요 이 문제를요 접선을 안 구하고 푸는 것도 소개를 해드려요. 그러니까 접선을 안 구하고도 풀립니다, 이 문제는. 근데 이제 여러분 접선을 구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접선을 구하는 과정 속에도 접선을 빨리 구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 와중에 빨리 계산을 하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접선을 빨리 구하나, 그리고 접선을 빨리 안 구하고도 푸는 방법이 뭐냐, 이런 거 제가 설명을 다 충분하게 드리니까 문자 세팅하는 방법, 그리고 그들은 대체 왜 이걸 빨리 풀 수 있느냐까지 설명을 드리니까요 꼭 좀 살펴보셨으면 좋겠고요. 15번은 제가 예쁘게 빨리 푸는 방법, 그냥 보자마자 빨리 팍 예쁘게 푸는 방법과 좀 이렇게 무식하게 푸는데 빨리 푸는 방법 약간 좀 비효율적인데 빨리 푸는 방법 두 가지 소개해 드리니까요 잘 체크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18번은요 제가 그래도 미적분이 유리하긴 하잖아요. 미적분이 왜 유리한지, 그리고 오리지널 풀이로 풀면 어떤지 두 가지로 해설을 해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20번은요 제가 풀면서 중간에 끼워 맞추기 한 판하고 로피탈 정리도 좀 쓰긴 하거든요. 그래서 좀 간단하게 풀긴 하는데 뭐 필요하신 분 강의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21번 제가 진짜 빨리 풀긴 해요. 그래서 그 사인 법칙을 길이로 최적화시키는 방법과 그다음에 좀 숨겨져 있는 힌트 제가 빨리빨리 설명을 해드리니까요 필요하신 분 보셨으면 좋겠고요. 22번은 진짜 좀 어려웠죠. 어려운데도 좀 얘를 어떻게 좀 빨리 접근하느냐, 그리고 마지막에 계산을 어떻게 좀 더 좀 줄일 수 있느냐, 이런 부분까지도 제가 설명을 드리니까요 그것까지도 좀 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간에 전체적으로 좀 문항이 어려웠던 거 많고 여기서 시간 다 쓰다 보면은 네, 미적분이나 확률통계나 기하 같은 선택 과목에 갈 수 있는 시간이 부족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조만간 또 따로 영상을 좀 찍고 싶어요. 지금 너무 수능 수학이 괴물이 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거는 제가 조만간 제가 예쁘게 컨텐츠로 하나 좀 찍어볼까 합니다. 지금 갓 중간고사 끝난 고3들에게 이게 맞는 시험인가 싶고 과연 이게 수능이라고 해도 과연 이 방향성이 맞는가 싶은 데는 좀 개인적으로 하고 싶은 말들이 좀 몇 개 있거든요. 그 부분은 좀 참았다가 조만간 좀 예쁘게 영상을 찍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영상 1번부터 제가 쭉 찍을 건데 아마 유튜브에는 주요 문항만 올라갈 것 같습니다. 아무튼 제가 소개시켜드린 것들 잘 기억해 두시고요. 필요한 부분들 꼭 영상으로 보시고 체크해 주시고 유튜브 같은 경우는 댓글도 좀 많이 달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해설 강의 출발합니다. 자, 다음 10번입니다. 요건 제가 이제 그냥 뭐 오리지널 풀이도 당연히 이제 보여드리겠지만 저는 이걸 딱 봤을 때 엄청 좀 빨리 풀 편이거든요. 약간 직관을 이용하면 빨리 풀 수 있어요. 그래서 뭐 수학에서 직관이 뭐 꼭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 이런 말은 뭐 제가 하고 싶진 않지만 어쨌든 간에 이 감이라 그러죠. 수학의 감이라고 하는 것도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게 좋은 거니까. 그래서 좀 직관이 있는 사람들이 얘를 어떻게 보는지 좀 설명을 드려보고 그냥 오리지널 풀이도 보여드리고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자, 실수 m에 대하여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두 점 PQ의 속도를 각각 V1, V2로 하자. 자, 딱 보자마자 어때요? 얘가 지금 0보다 크죠? 항상 양수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P는 항상 오른쪽 양의 방향으로만 움직입니다. 자, 근데 이제 이 V2라고 하는 건 MT 빼기 4가 되어지는 거니까 직선이죠. 직선이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서 어쨌든 간에 바뀔 수도 있고 반대로 갈 수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0부터 2까지 PQ가 움직인 거리가 같다. 자, 그럼 일단 P가 움직인 거리는 바로 나와요. 왜냐면 얘는 양의 방향으로만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그냥 인테그랄 0부터 2까지 3t의 제곱 플러스 1 그냥 요것만 딱 하시면은 그냥 바로 움직인 거리가 나와요. 그래서 얘는 적분을 하시면은 t 세제곱 플러스 t 이렇게 되고 0부터 2까지가 되기 때문에 8 더하기 2라서 10이 되어져요. P가 움직인 거리가 10이다. 그러면 Q가 움직인 거리가 어떻게 하면 10이 될까? 에서 모든 M. 자, 모든이란 말 나왔죠. 그 말은 이제 어쨌든 M이라고 하는 거는 딱 두 개밖에 나올 수가 없다라는 걸 바로 알아요. 왜냐하면 M이라고 하는 건 기울기이기 때문에 기울기가 양 아니면 음이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 이런 경우는 없어요. 기울기 양인데 두 개 나온다. 이건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기울기가 양인데 다르다라고 하는 거는 절대로 그 넓이가 딱 10이 되게 하는 게 두 개 나올 수는 없단 말이에요. 따라서 이게 두 개라는 말은 이게 양일 때 하나, 음일 때 하나 이렇게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근데 이제 바로 보여지는 게 뭐냐면은 이런 겁니다. 양일 때 넓이가 10이 되게 하라? 자, 생각해 보세요. 기울기가 m이 양이면은 어쨌든 이럴 거 아니에요. 이럴 거고, 자, 여기 t축 잡아볼게요. 그럼 언제 얘가 0이 되냐면 n분의 4예요, 얘가. 자, n분의 4일 때 딱 0이 되는 상황인데 0부터 2까지 끊었을 때에 이 둘러싸인 부분 넓이가 어떻게든 10이 되라는 얘기잖아요. 근데 딱 봐도 얘가 어떤 상태냐면은 닮았어요. 네, 닮았어요. 닮은 비가 1대 뭐 P라고 쳐봐요. 닮은 비가 1대 P가 되어지는 건데 그럼 얘가 이제 넓이 B는 제곱으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1의 제곱 P의 제곱이에요. 그러면 1의 제곱 더하기 P의 제곱을 해서 합해가지고 10이 되게 하는 상황을 생각해 보면은 그러니까 왠지 느낌이 이게 이제 1대 3이다라는 게 바로 보이는 게 직관이에요. 그리고 좀 더 나아가서 논리적으로 보면은 이게 1대 3 말고는 없다라고 하는 것까지 밝혀주면 더 좋아요. 이게 1대 3 말고는 없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이게 1대 3이라는 걸 바로 알게 되면은 여기 있는 n분의 4라고 하는 이 지점이 바로 이제 0과 2 사이에 있는 얘가 4등분점, 4등분점이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이 m이 8이라는 사실을 누구보다 빠른 템포로 알 수 있어요.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답부터 빨리 내고 이제 오리지널 풀이 보여드릴게요.
그 다음에 만약에 이제 m이 음수다라고 치면은 자 y 절편 자체가 현재 음수예요. 그러니까 음수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건 이런 느낌이겠죠. 뭔가 이런 느낌일 거 아니에요. 이런 느낌일 거고 여기가 이제 마이너스 4가 되어지는 거고 0부터 2까지라 했으니까 이렇게 들어가겠죠. 이렇게. 그러면 뭐가 10이 되어주면 되는 거냐면 여기 있는 요 사다리꼴의 넓이가 10이 돼주면 되는 겁니다. 자, 근데 우리가 왜 사다리꼴 넓이 구하는 공식이 윗변 더하기 아랫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 2잖아요. 근데 높이가 현재 2란 말이에요. 그럼 높이 2랑 나누기 2가 상쇄됩니다. 따라서 이 넓이라고 하는 건 윗변 더하기 아랫변이 그냥 넓이에요. 그럼 윗변이 지금 4라 그랬으니까 아랫변이 6이 돼주기만 하면은 자동으로 그냥 넓이가 10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뭘 볼 수 있냐면 얘를 옆으로 이렇게 끊어버리면은 이게 지금 4란 얘기고 좀 이상하긴 한데 이게 지금 2란 얘기예요. 이게 2란 얘기예요. 따라서 옆으로 2, 밑으로 2니까 이 기울기가 얼마가 된다는 얘기예요? 네, 마이너스 1이라는 소리겠죠. 그래서 바로 이게 이제 m이 마이너스 1이랑 8이라는 사실을 누구보다 빠른 템포로 구할 수 있는 게 약간 직관력인 것 같아요. 직관 플러스 약간 이제 기울기까지 보는 이런 어떤 토탈적인 사고를 보면은 정말 빠른 템포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번 시험이 조금 이제 어렵고 시간이 좀 많이 필요한 시험이었잖아요. 계산이 좀 많고. 따라서 앞부분에서 최대한 이렇게 시간을 좀 단축을 해주면은 충분히 좀 계산할 수 있는 여유가 좀 생긴다라고 하는 거죠. 제가 지금 1번부터 10번까지 풀었는데 실제로 이제 최상위권 학생들 같은 경우는 여기까지 오는데 진짜 뻥 안 치고 3분 되면 올 것 같은데요. 네, 1번부터 10번까지 한 3분 되면 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까지 오는데 3분대 걸리는 학생이랑 여기까지 오는데도 벌써 한 10분 넘어가는 학생이랑 벌써 뭐 별거 아니지만 한 7분 정도 차이가 나잖아요. 그러면 사실상 그 7분이 나중에 좀 누적이 돼가지고 이제 시험을 이제 쭉 보다 보면은 뒤에 계산 문제 많이 나오잖아요. 그럴 때 이제 그 계산은 내가 할 것인가 망설일 것인가 넘어갈 것인가에 대해서 좀 계산에 대한 부담감이 좀 사라집니다. 자, 아셨죠? 자, 아무튼 간에 오리지널 버전으로 한번 풀어볼게요. 어쨌든 m이 양수다 그러면 아까처럼 요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m이 양수인 것만 보여주면 되잖아요. 여기가 이제 n분의 4가 되어지는 거고 0부터 2까지 요 넓이가 이제 10이다 하면 되는 거잖아요. 따라서 여기가 이제 마이너스 4였으니까 이쪽 넓이는 뭐 충분히 나오죠. 2분의 1의 밑변 곱하기 높이 그냥 하시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쪽은 요 길이가 조금 좀 싫긴 하죠. 어쨌든 2-n분의 4가 되어지는 거니까. 그 다음에 요 길이는 뭐가 되는 거냐면 그냥 2를 넣어주면 되는 거잖아요. 여기 2를 넣으세요. 그럼 2n 빼기 4예요. 요렇게. 따라서 요 넓이라고 하는 거는 2분의 1에 요 곱하기 요거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 합해서 10이다 처리하시면 n8 나옵니다. 그래서 그건 뭐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아무튼 뭐 계산 문제였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다음 11번입니다. 아마 이제 3등급 라인에 계신 분들, 이번 시험이 좀 어려웠잖아요. 어쨌든 3등급 라인에 계신 분들은 첫 번째 정체 구간, 좀 시간이 좀 걸리는데 싶은 게 아마 요 문제였을 것 같아요. 최근 들어 어쨌든 간에 이 정수라고 하는 이걸 가지고 식을 세워서 답을 찾는 과정들이 어쨌든 이게 뭐 수열 파트든 3, 4차 그래프든 뭐든 간에 어쨌든 유행이잖아요. 그러니까 정수라고 하는 저 멘트를 가지고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건 뭐냐면 문자가 2개고 식이 하나라도 내가 잘 끼워 넣으면은 답을 찾을 수 있어 라고 하는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최근 들어 저런 문제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연습을 많이 하셔가지고 물론 이제 수능 때까지 어쨌든 우리 목표는 수능이니까 수능 때 이 문제가 좀 빨리빨리 잘 풀리면 좋겠지만 만약에 여러분들이 만약에 좀 그런 연습이 좀 부족하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그냥 전략적으로 나는 저 정수만 나오면 좀 힘든 것 같아. 그러면 그냥 보자마자 패스를 하면 또 괜찮을 것 같아요. 자신이 없는 분들은. 왜냐면 이 부분이 여러분이 풀고 못 풀고를 떠나서 이번 시험을 놓고 보면은 이 전체적인 어떤 시험의 100분을 봤을 때 여기서 6분, 7분, 8분 이렇게 쓰면은 이 사실 데미지가 누적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충분히 4분, 5분 안에 뚫어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여러분이 이제 숙제가 될 거고 얼마큼 이제 이런 것들을 좀 잘 풀 수 있는지는 여러분이 공부를 좀 해보시고 나중에 이제 시험 현장에서만큼은 좀 부담된다. 나는 저것만 나오면 풀긴 푸는데 시간이 오래 걸린다. 이런 게 이제 경험이 쌓이잖아요. 그럼 이제 그냥 처음부터 패스를 하고 다 풀고 난 다음에 돌아와서 푸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좀 빨리빨리 풀 수 있는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공차가 정수라 그랬고 등차 수열 AN, BN이 있다 그랬어요. 일단 고민은 그러면 그 공차를 내가 D1, D2라고 둘 거냐라고 하는 이 부분이에요. 근데 보통은 이제 두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분명히 이 공차 D1, D2에 대한 관계식들이 밑에 쭉 나오기 때문에 보통은 이걸 가지고 어쨌든 간에 정수 조건 쓰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웬만하면 이렇게 D1, D2 두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자연수 M에 대하여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다. 자, 어쨌든 A1, B1의 상태는 이렇고요. 이게 지금 A1이 B1보다 크다라는 건지 뭐 B1이 A1보다 크다는지는 알 수는 없어요. 알 수는 없는데 N번째 항은 같고요. 그 다음 번째 항은 얘가 더 크대요. 자, 생각해봐요.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한국말 버전으로 해석해봐요. 아니, N번째 항은 같아요. 근데 그 다음 번째 항은 얘가 더 크대. 그러면 M이 M 플러스 오기까지 얘가 이렇게 오는 게 공차 D1이고 얘가 공차 D2인데 그럼 이 상황은 지금 D1이 크다라는 거예요? D2가 크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D1보다는 D2가 더 크다라고 하는 거를 보자마자 읽어낼 수 있어야 돼요. 다만 이때 그 고민은 있어요. 아, 이게 지금 그래서 양으로 크다는 거냐 음으로 크다는 거냐 양이고 음이냐는 거냐 그것까지는 내가 지금 케이스를 나눌 거냐 정도의 고민이 있겠죠. 그건 일단 끝까지 이게 지금 문제를 묻는 질문이 뭔지를 보고 선택을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냥 하자니 좀 부담되잖아요. 그냥 하자니 둘 다 양일 때 양이고 음일 때 둘 다 음일 때 이걸 하자니 좀 부담은 되는 건 사실이란 말이에요. 하지만 뭐를 좀 보면은 되냐면 이게 일단 11번이라는 사실과 약간 문제를 푸는 소스를 드리면 이게 만약에 12번급이면 케이스를 한 2개 나누는 게 우리 지난 많은 기출 문제를 풀면서 경험적으로 누적이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11번인 정도에서 벌써 케이스를 3개 나누고 싶은 생각은 없었어요. 그런 생각이 없어. 근데 내 눈길을 사로잡는 건 뭐냐면 얘도 1부터 M, 얘도 1부터 M이라서 이게 모양이 똑같다라는 데 있어요. 똑같다. 그러니까 이게 뭔가 굉장한 어떤 연결고리 역할을 한다라는 거죠. 그런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 둘은 무조건 연결고리가 있다. 내가 BN이라고 하는 수열을 완벽하게 구해가지고 M도 완벽하게 구해가지고 1부터 M까지 딱 더하는 게 어쩌면 아닐 수도 있다. 즉 이거를 그냥 이용해서 얘를 그냥 쉽게 구하는 방법도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고 덤벼드는 것이 좀 더 좋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생각해 봅시다. D2가 D1보다 커요. 어쨌든 AN보다는 BN이 더 큽니다. 근데 N번째 항일 때 맞나요? N번째 항일 때 같아요. 그러면 이게 역추적을 만약에 하잖아요. M으로부터 쭉 역추적을 해서 첫 번째 항까지 가면은 누가 더 클 것 같아요, 여러분? 누가? 당연히 A1이 더 크죠. 그러니까 얘는 양수라는 생각을 무조건 빨리 할 수 있어야 돼요. 여기서 지금 얘가 양일 때 음일 때를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그런 거냐면 생각해 보세요. 둘 다 기울기가 양수라고 해도 얘가 지금 BN이고 얘가 AN이잖아요. 어쨌든 얘가 공차가 더 큰 거니까 더 기울기가 클 거 아니에요. 그럼 여기가 이제 N번째가 되어지는 건데 그럼 첫 번째 항은 이쪽에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당연히 A1이 B1보다 큰 거지. 자, 그리고 만약에 D2가 양이고 D1이 음이라고 해봐요. 이렇게 해도 여기가 이제 BN이 되어지고 여기가 AN이 되어지는 거니까 여기가 M이라고 치면은 첫 번째 항은 무조건 누가 더 커요? A1이 B1보다 커요. 그리고 둘 다 음이라고 하더라도요. 이렇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기울기가 이게 더 커요? 이게 더 커요? 이게 더 크죠? 그럼 이게 BN이고 이게 AN인 거예요. 마찬가지죠. 여기가 이제 M이라고 친다면은 당연히 여기가 첫 번째 항이니까 여기 당연히 A1이 B1보다 큰 거죠. 그냥 이런 뭐 세 가지 케이스의 그림을 굳이 그릴 필요도 없어요. 그걸 왜 그리고 있습니까? 그냥 N번째 만나는데 그러면 D2 더 커. 그럼 역추적을 하면은 당연히 큰 만큼 더 많이 감소할 거 아니에요. 다시 큰 만큼 더 많이 축소될 거 아니에요.
그럼 당연히 A1은 B1보다 크다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거죠. 따라서 저 첫 번째 가족권은 약간 좀 치사하긴 한데 페이크다. 그러니까 보통 절대값 들어가 있으면은 이제 음일대를 보존해주는 조건이긴 한데 지금 상황은 어떤 상황이다. 그냥 A1 빼기 B1이 그냥 5라는 거예요 지금. 그럼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자 굳이 케이스를 나눌 필요가 없다는 생각을 빨리 하게 됐어요. 왜 그런 거냐면은 어차피 A의 M이 BM이나 똑같잖아요. 그냥 편의상 얘를 제가 그냥 뭐라고 할까요? 뭐 별이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이 별로부터 거꾸로 당기는 거잖아요. 그쵸? 당기는 거예요. 어쨌든 그 정도 개념은 여러분 있으시죠? 그러면 A의 원은 뭐겠어요? A의 원이라고 하는 걸 제가 보라색 표시해 볼게요. 이 보라색은 뭐냐면 원래 별이었어요. 별이 이제 n번째 항이었단 말이에요. 걔로부터 당기는 겁니다. 앞으로 당기는데 몇 칸 당길 거냐면 인덱스의 차만큼 앞으로 당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빼는 거죠. 당기니까 빼는 겁니다. 빼고 n-1칸 떨어져 있고요. 공차는 D1이에요. 요렇게. 요게 A1이라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 다음에 B1이라고 하는 거는 파란색 표시해 볼게요. 그럼 어쨌든 간에 별표로부터 몇 칸 당기면 돼요? 마찬가지죠. n-1칸 당기는 거지. 그쵸? 당기는 거야. 앞으로 당기는 거니까. 그 다음에 공차가 D2라 그랬잖아요. 이렇게. 그럼 이게 지금 5란 얘기잖아요. 이게 지금 5란 얘기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여기 있는 별표 사라지고 그 다음에 계산해보면 어떻게 돼요? 얘가 요 마이너스는 이제 플러스가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여기 있는 n-1의 D2에서 n-1의 D1을 빼주면 되는 거니까 여기 있는 n-1을 이렇게 묶어주면은 어떻게 돼요? n-를 묶어주면 뒤에는 D2가 되고 앞에는 D1을 빼주는 거죠. 여기 지금 5라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거죠. 근데 상황상 어쨌든 m은 3 이상인 자연수다 그랬으니까 이것도 정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충분히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따라서 여기 지금 1 곱하기 5가 되고 그 다음에 5 곱하기 1 이렇게 되는 수밖에 없는데 이게 1이 돼주게 되면은 m이 2가 되어서 3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하는 걸 만족시키지 못하게 돼요. 이게 안 되는 거죠. 따라서 이게 된다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고요. 그 말은 m이 뭐라는 사실을 알 수 있냐면 6이다라는 사실을 이렇게 빨리 뽑을 수 있어요. 그리고 D2 빼기 D1이 1이다라는 사실까지도 확인할 수 있네요. 되셨죠? 그럼 이제 훨씬 더 좀 편해지는 게 그냥 D2는 D1보다 하나 더 크대요. 다시요. D2는 D1보다 하나 더 크대. 이 정도만 나와도 벌써 답은 나왔어요. 왜 답이 나오냐면은 봐봐요. 자, 그럼 이제 굉장히 심플해졌어요. 왜 심플해졌냐면은 m이 6이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여기가 6인 거야. 1항부터 6항까지의 합을 구했더니 9라는 얘기예요, 지금. 그쵸? 근데 1항부터 6항까지 합은 뭐냐면은 A1 더하기 A의 6을 총 몇 세트? 3세트 한 게 9예요. 그쵸? 초항 플러스 끝항 한 다음에 3세트 한 거잖아. 그쵸? 근데 얘는 보면 어때요? 그럼 당연히 B1 더하기 B6을 한 다음에 총 3세트를 하면 답이잖아요. 그쵸? 이게 지금 답이잖아요. 근데 잘 보세요. B1은 뭐냐면은 B1은 A1보다 얼마가 작냐면 5가 작다 그랬어요. 분명히. 아까 여기 있잖아요. A1 빼기 B1은 5. 요거잖아. 그러면 B1은 A1 빼기 5지. 맞아요? 그럼 B6은 어떻게 되는 거냐면은 보세요. 얘가 B1으로부터 5칸 떨어져 있고 공차는 D2잖아요. 근데 D2가 뭐예요? D2는 D1보다 1 더 크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D1보다 1 더 크다 그랬고요. 마찬가지로 요 B1은 A1에서 5를 뺀 거예요. 요렇게. 그럼 이제 어떻게 되는 거냐면은 여기 있는 요 5랑 요 5가 지워져요. 그럼 뭐 하냐면 A1 더하기 5D1이 남아요. 그럼 그게 뭐가 돼버리는 거냐면은 A6이 돼버려요. 이렇게. 따라서 얘가 지금 결국 답이 뭐가 되는 거냐면은 3배 남았고요.
A1 더하기 A6 빼기 5예요. 요건데 지금 여기 있는 얘가 얼마죠? 3이죠. 네. 그래서 여기 3이에요. 3. 따라서 3-5는 마이너스 2 곱하기 3이 되어지는 거니까 네, 마이너스 6 정답 1번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굳이 뭐까지도 갈 필요가 없냐면은 D1, D2 사이에 뭐 둘 다 양일 때 하나가 양 하나가 음일 때 둘 다 음일 때까지 갈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냥 되게 빠른 템포로 M이 6이 나오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D2 빼기 D1이 1이다라는 요 조건 요거하고 요게 바로 양수라는 게 바로 보여야 돼요. 그래서 A1 빼기 B1이 5다라는 조건 가지고 요 둘의 관계를 가지고 답을 찾으시면 됩니다. 그까지 정리를 좀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케이스를 나눌 때와 안 나눌 때 정도 구분은 여러분이 좀 잘 하셨으면 좋겠어요. 지금은 케이스 나눌 필요가 전혀 없었습니다. 자, 다음 12번입니다. 뭐 쭉 있는데요. 결국은 이제 이거잖아요. 여기 있는 얘랑 얘랑 같은 넓이를 가진다. 교차되어져 있다. 결국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적분이 0이다. 뭐 최근에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 뭐 이런 기출이 최근에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서 더 언급을 하지는 않을게요. 뭐 워낙 비슷한 문제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어떻게 가시면 되냐면은 요게 지금 루트 5잖아요. 왜 이걸 루트 5로 줬을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거는 뭐 우리가 지수함수, 로그함수 뿐만이 아니라 모든 함수적 해석에서 얘가 지금 기울기가 2분의 1이라고 하는 거는 얘가 1대 2대 루트 5다라고 하는 게 빨리 보여야 돼요. 그래서 요 길이가 1이고 요 길이가 2다라는 사실. 따라서 우리가 얘를 좀 다르게 생각해 보면은 얘가 지금 접하고 있죠. 0에서 접하고 관통하고 관통했잖아요. 그래서 얘를 새로운 x축으로 내려. 네, 바로 평균값 정리 써가지고 차함수로 해석을 해보면은요. 얘가 0에서 접하고 뚫고 가는 이런 그래프라는 걸 알 수 있고요. 이게 이제 뭐냐면 f의 x에서 뭘 뺀 거예요? 네, 2분의 1x를 뺀 거죠. 네, 이렇게. 편의상 얘를 제가 gx라고 두겠습니다. gx라고 두면은 이 gx는 뭐냐면은 0에서 접하고 뚫고 지나갔는데 이 뚫고 지나간 거에 x 좌표의 차가 2가 되어지는 거니까 뭐 여기를 만약에 내가 어떤 k다라고 두면은 여기는 이제 k 플러스 2가 되는 이런 상태죠. 그리고 여기 있는 이 넓이와 이 넓이 같다라고 했으니까 그냥 0부터 이렇게 적분해서 0이다 처리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있는 이 인테그랄 0부터 k 플러스 2까지 gx dx는 0이다. 끝. 이렇게. 그래서 이거는 그냥 뭐 딱히 뭐 함수를 추론하는 문제도 아니고 왜냐면 함수 이미 다 주어진 거니까 여기 있는 k만 찾으면 되는 그런 상태잖아요. 그냥 계산이에요. 계산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냥 하시면 됩니다. 전혀 그냥 여기서부터 사실은 계산이 쭉 시작돼요. 네, 여기서부터 이제 이 시험이 쭉 이제 끝날 때까지 계속 계산이 되어지는 건데 그냥 뭐 좀 더 이걸 좀 빨리 구하는 방법 없다? 뭐 그런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좀 빠르게 피지컬로 뚫어버리면은 뭐 충분히 빠른 템포로 계산할 수 있고요. 좀 더 계산을 줄이고 싶다. 그러면 이게 좀 부담된다. 하면 바꿔도 돼요. 어차피 우리가 적분한 다음에 위 끝을 놓고 아래 끝을 놓고 뺄 거잖아요. 근데 아래 끝은 어차피 0이니까 좀 부담이 덜한데 위 끝이 k 플러스니까 좀 부담스럽잖아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는 제가 어떻게 하고 싶냐면은 얘를 바꿔요. 여기를 k라고 하시고요. 지금 여기를 k-2 이렇게 k-2 이렇게 해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해도 이제 어쨌든 간에 뭐 그게 그건데 조금이나마 좀 편하게 계산하는 방법은 이렇다라고 하는 거. 자, 이제 gx를 잡을 건데요. 보시다시피 여기 0에서 접했잖아요. 네, 제곱이라는 인수를 가져요. 그다음에 k-2라는 인수를 가지는 거니까 네, x-의 k-2 이렇게 그리고 x-k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k-2 k 이렇게 될 건데 자, 이 부분에 대한 팁을 좀 드릴게요. 어쨌든 간에 내가 최대한 이 계산의 적분이 좀 쉽게 하기 위해서 여기를 k로 잡았어요.
근데 이걸 지금 전개하는 게 좀 부담스럽잖아요. 자, 어떻게 하면 전개를 빨리 할 수 있는지 좀 보여드릴게요. 전개를 빨리 하는 방법 알려드리고 넓이 공식 쓰는 것까지 알려드릴게요. 보세요. 일단 전개를 빨리 하는 방법은 이거를 가지고요. 이거를 막 빨리 피지컬로 뚫는 게 빠른 게 아니고요. 여러분 왜 고등학교 1학년 때 기억나시죠? 두근을 알면은 근과 계수와의 관계를 이용해서 빨리 전개가 가능하다라는 거. 자, x의 제곱에다가요. 마이너스의 두근의 합이죠. 두근의 합이 뭐예요? 얘네 둘의 두근을 내가 알고 있는 거니까 두근의 합을 구하면 얘가 2k-2예요. 두근의 합이죠. 그리고 플러스 두근의 곱. 이 두근의 곱이 되어져요. 두근의 곱을 구하면은 얘가 k의 제곱 마이너스 2k 이렇게 되겠죠. 되셨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빨리 전개가 돼버리는 거니까 이것조차도 일단은 뭘로 해버리고 머릿속으로 암산을 때려버리시고 그냥 거기다 내가 앞에다가 제곱만 붙인다라는 마인드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더 빨리 가냐면 원래는 x제곱인데 앞에 제곱 추가했으니까 4제곱이 되겠죠? 일단 마이너스의 두근의 합이 얼마예요? 2k 빼기 2예요. 여기에 원래는 x인데 제곱을 추가하니까 3제곱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두근의 곱이니까 k의 제곱 마이너스 2k겠죠? 이렇게 처리하시고 제곱을 추가하면 되는 거죠. 이렇게 처리하시면 훨씬 더 빠른 템포로 여러분들이 전개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막 피지컬로 뚫려고 하는 것도 물론 연습을 하셔야겠지만 이런 경우에는 근과 계수 관계를 이용하시는 게 훨씬 더 빠르게 여러분들이 전개를 하는 방법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한 가지 더. 물론 이제 이걸 이제 전개 인테그랄 때려가지고 0부터 k까지 적분해서 0에다 처리하면 k 나옵니다. 뭐 이 계산이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요. 왜냐면 이게 다 제곱이 붙어 있어서 굉장히 많이 약분이 됩니다. 그래서 구해보시면 k가 5라는 사실은 충분히 빠른 템포로 나오는데요. 그건 어차피 계산인 거니까 여러분들이 해보셨으면 좋겠고 그것 말고 넓이 공식으로 또 푸는 것도 좀 보여드릴게요. 자, 일단 여러분께 보여드리고 싶은 게 이 정도는 아시죠? 3차 함수가 접하고 뚫었을 때 이 간격을 내가 L이라고 하면은 이 넓이가 뭐가 되냐면은 12분의 절대값 A에 베타 빼기 알파 L에 세제곱을 적분했으니까 4제곱이다. 요 정도. 그 다음에 4차 함수인데 3중근이랑 한 번 뚫었다. 요런 느낌. 3중근이랑 한 번 뚫었다. 이때 이 길이가 역시나 L이다. 이때 이 넓이를 구하라. 그럼 얘가 20분의 절대값 A의 L의 5제곱 요렇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얘는 제가 어떻게 외우라고 시키냐면은 3차 함수니까 요거 이제 미분하면은 요거 날라가서 3 된다 그러고요. 요거는 4차 함수니까 요거 미분 때려버리면은 4 된다. 이렇게 제가 외우라고 시켜요. 그래서 다항함수 넓이 공식 5개를 제가 알려드리는데 특수 넓이 5개를 알려드리는데 그중에 공식이 이런 게 있어요. 그러면 내가 얘를 안다라는 가정을 하고 어떻게 이걸 써먹을 수 있냐면은 보세요. 내가 만약에 이 적분이 싫다. 그럼 어쨌든 K는 5 나오니까 그건 뭐 제가 더 이상 설명 안 할게요. 싫고 저 넓이 공식을 쓰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은 여기 있는 이 부분 있죠. 그래서 이 부분을 한 덩어리로 묶어요. 그래서 한 덩어리로 묶고 얘를 이렇게 한번 처리하자고요. 되셨어요? 되셨어요? 그럼 이제 어떻게 되는 거냐면은 첫 번째는 뭐가 돼버리냐면은 인테그랄 0부터 k까지의 x제곱 x니까 x 세제곱이 되겠죠? x 세제곱의 x 마이너스 k dx 이게 되는 거고요. 물론 이것도 이제 암산으로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게 앞에 음수가 붙었죠. 그러면 마이너스 인테그랄 0부터 k까지의 상수는 k-2죠. 그러니까 k-2는 앞으로 빼요. 마이너스 인테그랄에서 요게 상수잖아요. 앞으로 빼버리고 그러면 얘랑 그냥 곱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럼 얘가 뭐가 되냐면 0부터 k까지의 x제곱의 x 마이너스 k dx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돼버리고 얘가 0이다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어떻게 되는 거냐면 잘 보세요. 이 부분을 제가 계산을 해볼게요. 3차 3중근의 K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좀 이런 느낌인 거야. 이런 느낌이라서 이게 공식이 어떻게 되는 거냐면은 20분의 절대값 A는 1이죠. 그다음 베타 빼기 알파가 바로 여기 길이잖아요. 길이가 K예요. K의 몇 차냐면 5차예요. 5차인데 넓이는 그렇고요. 정적분 값은 아래에 내려와 있으니까 음수를 붙여주면 돼요. 그 다음에 밑에 있는 이 부분을 계산해 볼게요. 이런 느낌이잖아요. 접하고 뚫고 갔으니까 어쨌든 K는 양수라는 걸 알고 있잖아요. 이 넓이를 구하면 되는 거고 거기에 음수 붙이면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냐면은 얘가 12분의 절대값 A 1에다가 베타 빼기 알파 K의 몇 제곱이냐면 4제곱이 돼요. 이렇게. 거기에 얘가 음수 붙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이제 어떻게 되는 거냐면은 자, 얘랑 쭉 더해요. 그러면 이 부분을 좀 이쁘게 처리해 볼게요. 여기 마이너스는 이제 플러스가 되었죠. 플러스가 되었고 12분의 1에 K의 4제곱에 K-2 이렇게. 그다음에 마이너스 20분의 1에 K의 5제곱이 0 이렇게 되는 거죠. 네, 이렇게 되면서 이제 좀 더 계산을 간단하게 할 수는 있는데 이게 엄청난 집중력이 필요해요. 왜냐면은 이게 그냥 넓이인가 넓이에다 음수 붙일 건가 이걸 좀 빠르게 판단을 해야 되거든요. 한치의 실수도 허락하면 안 되는 그런 상황이죠. 보기에는 멋있어 보이는데 뭔가 제대로 연습이 갖춰져 있지 않으면 굉장히 빠른 템포로 망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기도 하다. 그래서 많은 연습이 필요하다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고요. 계산을 하면은요. 약분됐죠? 그 다음에 K가 5인지만 보여드릴게요. K가 5라는 걸 보여주면 되는 거니까 이거 5 넣어보세요. 그럼 얘가 3이니까 약분하면 4분의 1. 여기 50원 넣어주면 4분의 1이잖아요. 그래서 얘가 0이 되는 거 맞아요. 그래서 K가 5가 되는 거 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현장에서 풀 때는 이제 어쨌든 간에 빨리빨리 풀어야 되는 상황이니까 요렇게 했어요. 왜냐면은 컨디션이 좋은 상태가 아니었기 때문에 왠지 이거 하다 틀릴 것 같은 거야. 왠지. 그렇게 너무 싫었어요. 뭔가 이런 계산 문제에서 한 템포 뭔가 말리면은 시험이 완전히 약간 와장창 무너지니까 그냥 저는 그냥 깔끔하게 그냥 계산했거든요. 계산했는데 어쨌든 여러분은 선택을 잘 하셔서 필요하다면 공식도 잘 사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어쨌든 간에 K가 5. 지금 이러고 끝나면 안 되죠. 이러고 끝나면 안 되고 다시 한번 GX 찾아주시면은 바로 F의 X 빼기 2분의 1X인데요. 얘가 접하고요. 요게 지금 3이죠. 요게 5죠. 이렇게 처리하시면 되고요. 이 상태에서 이제 1을 집어넣으시면 정답이겠네요. F의 1을 구하라 그랬으니까. 그쵸? 그래서 1을 넣을게요. F의 1 빼기 2분의 1은 여기에 1을 집어넣어주면은 얘가 8이에요. 8. 따라서 F의 1은 넘겨주시면은 2분의 17 정답 되겠습니다. 정답은 5번이네요. 자, 다음 13번입니다. 2023 수능 때 처음 나왔던 점근선 관련된 문항이 지금 지속적으로 계속 나오고 있다. 뭐 대세로 자리 잡을지 아니면 올해 6모, 9모 때 방향을 틀었다가 다시 수능에 또 나올지 그건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지금 점근선 관련된 문제를 많이 풀어보신 분들은 그냥 바로 이 문제를 푸는데 굉장히 빠른 템포로 풀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이 문제가 좀 어렵게 느껴지고 오래 걸리는 학생들은 일단 좀 기출 문제를 좀 풀어보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래서 기출 문제와 더불어 이제 이런 점근선 다루는 문제들을 좀 찾아서 좀 풀어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일단 시작해 볼게요. 두 상수 A, B에 대하여 fx를 다음과 같다. 자, 지금 그래프를 딱 결정짓기가 쉽지 않죠. 왜냐하면 B가 점근선이긴 한데 자, 그려볼까요? B가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3B가 있어야겠죠. 3B가 여기 이렇게.
여기가 3B라고 해볼게요. 그리고 어쨌든 간에 여기 있는 이 부분을 내가 그려야 되는데 이 부분이 그래프가 확정이 안 되는 게요. 어쨌든 증가하는 건데 0일 때 값이 0 나오면 B 더하기 8이에요. 그럼 B 더하기 8이 3B를 넘어서 그림이 이렇게 갈 거냐 아니면 3B를 지날 거냐 혹은 3B를 안 지날 거냐 이게 아직 결정이 되질 않았어요. 그쵸? 이게 지금 아직 결정이 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 자, 그리고 이 부분을 내가 그림을 그릴 건데 이 부분은 어쨌든 x 대신에 마이너스 x 붙었으니까 내 y축 대칭이니까 감소할 거 아니에요. 감소하고 점근선은 3B니까 그림이 얘는 하나밖에 없네요. 그냥 뭐 이런 그림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얘는 나름대로 좀 정해져 있는 상태, 연두색은 정해져 있지 않는 상태. 되셨죠? 근데 어떤 x가 a가 있는데 a보다 왼쪽일 때는 연두를 가다가 크면은 보라로 갈아타래요. 자, 이런 느낌인 거예요. 연두로 가다가 어느 순간 보라로 갈아타라는 거예요. 이렇게 가라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가다가 갈아타라는 뜻이에요. 자, 근데 이게 이렇게 될 수도 있지만 이렇게 될 수도 있죠. 연두로 가다가 보라가 이렇게 떨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이게 꼭 만난다는 보장은 없어요. 왜냐면 여기 어딘가 A를 그을 텐데 A를 그을 때에 A를 뭐 이렇게 그으면은 연두로 가다가 뚝 떨어지면서 이제 보라 갈아타는 거잖아요. 만나는 교점을 이렇게 그어주면은 연두로 가다가 보라로 갈아타고 딱 붙을 수는 있어요. 근데 역시나 이제 뭐 이런 식으로 긋게 되면은 연두로 가다가 보라 이렇게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붙을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다. 근데 지금 뭐라고 하고 있냐면 B로부터 K까지인 어떤 실수 T가 있는데 그 T가 모든이에요. 모든 실수 T에 대해서 Y는 T랑 만나는 교점의 개수를 단 한 개로 만들어라. 그러니까 어떤 Y는 T가 이렇게 있게 되어지는 건데 이렇게 두 개 만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얘가 이렇게 한 개를 만나라고 하는 거야. 한 개를 만나라. 근데 생각 잘해보세요. 이 느낌 되게 이상한데 모든인 거니까 어떤 B로부터 어디까지 항상 한 개씩 만나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생각해봐요. 이렇게 이어지면 안 된다. 이어지는 순간 두 개 만나는 거니까 이건 안 돼. 그러면 떨어져야 되는 건데 그럼 만약에 여기가 지금 B라 그랬잖아요. 여기가 B라고 했잖아요. 여기가 3B잖아요. 3B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이 사이에 이렇게 T가 지나가면 항상 한 개 만나죠. 한 개 만나죠. 한 개 만나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이제 한 개가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런 이 K가 언제까지 커질 수 있냐라고 봤더니 4B 플러스 8까지 커질 수 있대. 그러면 4B 플러스 8이라고 하는 거는 더 위에 있어요. 더. 이렇게. 3B보다 더 큰 곳에 4B 플러스 8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이상한 거예요. 왜 이상하냐면은 잘 보세요. B로부터 4B 플러스 8 요 사이에는요 항상 한 개씩 만나야 돼요. 옆으로 이렇게 눕혔을 때 항상 한 개씩 만나야 된다는 거지. 그럼 만약에 점근선이 되는 부분도 한마디로 T가 3B가 될 때도 뭐가 돼야 돼요? 한 개를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T가 3B일 때도 한 개를 만나줘야 돼. 그러니까 어디다가 내가 A를 그을 거냐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예를 들어 내가 A를 여기다 긋는다. 여기가 A다. 그러면 안 되죠. 그러면 A보다 왼쪽일 때는 연두를 따라가다가 그 다음에 A보다 오른쪽일 때는 보라 따라가는데 이어 붙으면 안 된다 그랬죠? 붙으면 안 된다 그랬어요? 그럼 만약에 내가 여기를 위에 있는 걸 선택했다. 봐봐요. 그러면 이런 느낌이잖아. A보다 왼쪽일 때는 연두를 따라가다가 갖거나 들어가죠. 그리고 A보다 오른쪽일 때는 보라를 따라간다. 그러면 어떤 부분이 발생해요?
이 보라의 끝부분과 4b 플러스 8 사이의 이 부분 빈 공간이 생겨나죠. 안 만나는 부분이 생겨나요. 이래도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안 된다. 그러니까 뭔가 A를 잡을 때에 교점을 잡아서도 당연히 안 되고 위에 올라가게 잡아서도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 이 A를 어디 그어야 될까? 이 A를 어디다 그는 게 맞을 것인가? 당연히 우리는 뭘 생각할 수밖에 없냐면 점근선을 의식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여기 있는 이 점근선을 만나는 요점 있죠. 이거를 의식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여기 있는 얘가 결국 A가 되면 정답이에요. 이게 A가 돼버리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냐면은 보세요. A보다 왼쪽일 때는 연두를 따라가요. 요렇게 따라가요. 그리고 A보다 오른쪽일 때는 보라를 따라가요. 그럼 보라 여기 있죠? 여기 있죠? 여기를 따라가요. 요렇게. 그럼 이제 이 부분은 없는 거죠. 지워버릴게요. 이렇게 돼버리면은 항상 한 개를 만납니다. 왜냐하면 여기는 그어도 한 개 항상 만나는 거 맞고요. 한 개. 심지어 점근선일 때도 한 개 만나요. 그리고 얘보다 위로 올라가도 어떻다? 여기서 한 개. 이쪽 부분이 점근선이다 보니까 옆으로 항상 얘가 한 개 이렇게 만나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거죠. 따라서 이 문제 정답은 뭐가 되는 거냐면 A를 집어넣을 때 이 값이 딱 정확히 점근선이 돼줘야 되고요. 여기에 A를 집어넣은 값, 요 값이 뭐가 돼주면 된다? 점근선 3B가 돼주면 되고요. 다음 두 번째는 뭐 하시면 되냐면 A를 집어넣은 함수값, 요거죠. 보라 색깔. 여기다가 A를 집어넣은 값 써볼게요. 그러면 2에 마이너스 A 더하기 5, 이게 지금 잘 보일지 모르겠어요. 플러스 3B. 요게 뭐가 돼주면 되냐면은 요거 4B 플러스 8 이렇게 하시면 돼요. 끝났어요. 그래서 이게 빨리 보이시는 분들은 금방 이 문제를 풀었을 거고, 이게 이제 못 찾게 되면은 굉장히 이제 난해해지는 상태로 가는 거죠. 별거 없어요. 그냥 그래프 그려놓고요. 세로로 되는 이 A를 어디다가 둘 거냐 이것만 움직여 보시면 되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이것만 계산을 하고 이제 답을 내겠습니다. 이거 해보시면은 2의 A 더하기 3이 2B가 되는 거고요. 여기는 2의 마이너스 A 더하기 5가 B 더하기 8 이렇게 되네요. 이 둘을 연립하기 위해서 양변에 얘를 2를 곱할게요. 2 곱하고 여기 16, 여기 2 곱하면 곱하기는 더하기로 올라가니까 얘가 6이 되겠죠. 이렇게 하시고 얘네 둘을 빼겠습니다. 빼버리면은 2의 A 더하기 3인데 어차피 우리가 치환해서 방정식 풀 거니까 빼낼게요. 8의 2의 A제곱. 그 다음에 빼기 요게 뭐가 돼요? 네, 2의 A분의 64 이렇게. 여기 2B는 사라졌죠? 여기 마이너스 16 이렇게. 양변에 8을 나누겠습니다. 8, 8, 8, 8, 64, 8, 26 이렇게. 여기 있는 2의 A제곱을 T라고 두겠습니다. T는 양수죠? 네. 따라서 계산하시면은 여기가 T의 제곱이 되고요. 요게 이제 마이너스 2T가 넘어갔죠? 플러스 2T가 되고요. 여기는 마이너스 8는 0 이렇게 될 겁니다. 따라서 T가 T 플러스 4, T 마이너스 2는 0 이렇게 될 텐데, 어쨌든 T는 양수가 되었으니까 T는 2가 되는 거고요. T가 2라는 말은 A는 1이다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겠네요. 따라서 A는 1이고요. A가 1이 되어지면 여기다 집어넣을까요? 여기 A1 집어넣으면 얘가 이제 16이 되잖아요. 네, B는 8이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겠네요. B는 8. 따라서 A 더하기 B를 구하라. 네, 정답은 9 정답입니다.
결국은 점근선 의식하는 거고요. A가 어딜 통과하면 된다. A일 때 함수값이 정확히 딱 점근선 통과해 주시면 정답이다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넘어갈게요. 자, 다음 14번입니다. 여러분들이 14번 문제 푸시면서 어떤 생각을 하셨나요? 이 14번이야말로 정말 최상위권에 있는 학생이랑 좀 1컷 라인에 있는 학생들의 어떤 수준차를 딱 볼 수 있는 그런 문제일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문제를 풀면서 와, 이거 계산 좀 많은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뻑뻑하지? 이거 정말 이렇게 푸는 게 맞나? 이런 생각이 드시는 분들은 꼭 한번 이 문제를 맞췄더라 할지라도 해설을 좀 보셨으면 좋겠다. 정말로 최상위권 학생들은 이 문제를 어떻게 빨리빨리 푸는지를 좀 소개를 시켜드릴 건데요. 그냥 소개하는 것보다는 어떤 중간의 과정들을 제가 좀 설명을 드리면서 문자 줄이는 방법, 그리고 지금 접선을 구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접선을 구할 건지 구하지 않아도 되는지, 그러니까 접선을 구해서 푸는 방법도 있고 접선을 아예 구하지 않고도 푸는 방법이 있거든요. 두 가지 다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리고 이 접선을 구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어떤 F를 잡을 때에 걔를 미분하지 않고도 접선을 빨리 구하는 방법을 또한 소개를 시켜드리려고 합니다. 아무튼 준비를 잘해서 제가 설명을 지금부터 드릴 거니까 잘 한번 따라오셨으면 좋겠어요. 아셨죠? 자, 출발합니다. 최고차 항일의 3차 함수 fx와 실수 t에 대하여 fx 위의 한 점에서의 접선의 y절편을 gt란다. 자, 근데 어쨌든 간에 둘 다 절대값 붙었는데 0을 만족시킨다라고 하는 거는 f도 0이 돼주면서 g도 0이 된다는 걸 얘기해요. 그럼 무슨 말이냐면은, 자, 예를 들어 f 이렇게 있잖아요. 그럼 일단 k는 무조건적으로 x축과 만나는 지점이에요. 만나는 지점이 k가 될 수밖에 없어요. fk 0인 거니까. 그런데 gk도 0이 돼야 되거든요. 그 말은 이 점에서 내가 어떤 접선을 그어요. 접선을 그었을 때 이 접선의 y절편까지도 0이 돼줘야 돼.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여기서의 접선의 y절편이 0이 되려면은 결국 y축이 이렇게 있는 수밖에 없죠. 이게 y축이 돼줘야 이 점에서의 접선이 곧 y절편이 0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런 게 지금 두 개 있다 그랬는데 그럼 이렇게 돼버리면은 하나밖에 없는 거죠. 여기 지금 y축이 되어지는 거니까 여기서 아무리 내가 접선을 그어도 y절편이 0이 될 리가 없잖아요. 결국 이 상황은 뭐냐면은 어떤 접선을 내가 그었을 때의 어떤 그 만나는 점이, 그 접점이 결국 원점이 되게 하라, 이 뜻인 거예요. 그 당연히 이런 그래프는 당연히 아니겠죠. 분명히 당연히 몇 개다라고 하면은 특수적인 상황을 생각할 수밖에 없잖아요. 결국 접할 때를 또 생각할 수밖에 없게 되어지는 건데, 자, 보시죠. 접할 때가 있고요. 자, 이런 게 있다고 쳐봐요. 자, 분명히 이런 걸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그럼 만약에 이게 만약에 K가 된다고 쳐봐요. 이게 K1, K2라고 쳐봐요. 어쨌든 F가 0 되는 게 두 개 있어야 되는 거니까 이렇게 두 개 접한 거예요. 그 다음에 얘가 접선을 그었을 때에 접선의 y절편이 0이 되기 위해서는 그냥 이게 뭐가 되면 돼요? y축이 되면 돼요. 이게 그냥 y축이 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얘가 한 개는 이제 되는 거고, 얘는 어때요? 얘는 접선이 x축이죠. 접선이 x축에서 또 얘가 y절편이 0이 되는 게 맞아요. 이거 오케이. 요렇게. 여기 오케이예요. 그 다음 이거를 해볼까요? 이것도 마찬가지겠죠? 이 경우는 어디를 잡아주면 되겠어요? 여기 만나는 이 점에 세로로 그은 이 부분을 내가 y축 잡아주기만 하면은 여기서의 접선 됐고요. 접선 됐고요. 그쵸? 이게 K1, K2. 아직까지는 이 그림인지 이 그림인지는 뭐 확인은 아직 안 된 그런 상태가 되겠네요. 자, 그 다음을 보시죠. 4배의 F의 1 더하기 2배의 G1이 마이너스 1일 때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1일 때 F의 1이 어딨냐라고 하는 건데, 그럼 만약에 여기가 1이다라고 쳐봐요. 그러니까 그림이 이렇게 떨어지는 건데 1일 때 함수값은 제가 굉장히 크죠. 그리고 그 점에서 접선을 그었을 때의 y절편이 음수라고 쳐봐. 그러니까 1이 이쪽에 있게 되면은 여기서 접선을 그어줬을 때의 접선이
막 엄청 밑으로 내려가진 않죠. 기울기가 급하니까 여기서의 함수값보다 여기에 y절편이 올라간 것보다 네가 좀 더 내려오겠죠. 물론 얘가 조금 갈 수도 있긴 한데 그렇게 돼버리면 얘가 y절편이 음수로 내려오기가 쉽지가 않아요. 왜냐면 이게 지금 이거를 함수값의 4배를 하고 y절편이 만약에 음수가 되었을 때 2배를 했을 때 마이너스 1이 되게 하기 위해서는 어쨌든 얘는 이미 양수인 상황에서 얘가 굉장히 압도적으로 음이 돼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이 그래프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뭔가 f1에서의 함수값보다 접선을 그었을 때 y절편이 압도적으로 내려오는 상황이 돼야 되는데 현재 이 그림은 그렇지는 않다. 그러니까 둘 중에 굳이 선택하라고 한다면 위에 거 선택하는 게 맞다라고 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위에 거를 보고 그냥 문제를 일단 풀다가 도저히 답이 안 나오면 이제 밑에 거 가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fx를 찾는 일만 남았는데요. 자, 어쨌든 간에 지금 요 그림 상태에서 요거 하나 가지고 결국 우리가 찾아줘야 되거든요. 요거. 근데 요것도 그냥 덤비면은 좀 굉장히 귀찮아질 수 있어요. 어쨌든 간에 내가 만약에 여기 있는 이 점을 내가 만약에 어떤 뭐 P라고 할게요. 원래는 K였는데 그 K랑은 좀 헷갈릴 것 같으니까 일단 제가 P라고 잡아볼게요. 그러면 만약에 F를 최고차항은 1이고 0 관통했고 P 접했으니까 이렇게 잡을 수 있겠죠? 근데 이렇게 잡고 나면은 좀 불편한 게 있어요. 뭐가 불편하냐면은 F의 1은 금방 나와요. F의 1은 뭐 1에다가 1-P의 제곱인 거니까 금방 나와. 여기 그냥 어차피 집어넣을 수 있어. 근데 이제 G의 1을 구하기 위해서 1에서의 접선을 구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딘가 1이 있을 거 아니에요. 상황상 봤을 때 1이 이쪽에 있겠죠. 왜냐하면은 접선을 그었을 때 저 y절편이 음수가 돼야 되는 거잖아. 지금 여기서 접선을 그으면 y절편이 양수죠. 결국 y절편이 음수가 되어줘야 요 상황이 만족시켜주는 거니까 1은 이쯤에 있어야 돼. 그래서 지금 접선이 뭔가 이런 형태로 진행이 되면서 이렇게 y절편이 이렇게 밑에 있어줘야 이게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럼 얘가 1, 얘가 지금 f의 1일 거 아니에요. 이렇게. 네. 그래서 이 접선을 내가 또 구하고 y절편 찾는 과정은 좀 귀찮을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쉽게 할 수 있느냐? 제가 여러 가지 방법을 좀 소개시켜 드리고 싶은데 첫 번째는 이 접선을 직접 구하는 방법. 이 접선을 구한다가 있고 접선을 구하지 않는다가 있거든요. 그 접선을 구한다라고 봤을 때 이거를 좀 더 어떻게 계산을 좀 쉽게 처리하느냐를 보여드리면은 보세요. 접선은 이렇죠. 접선은 y는 기울기는 프라임의 1이죠. 프라임의 1이고 그리고 1, 어디를 지나요? 1, f의 1을 지나죠. 자, 이때 f의 1은 뭐 나왔어요. f의 1은 여기 있잖아요. 1-p의 제곱이에요, 얘가. 그런데 여기 있는 프라임의 1, 이 프라임의 1을 어떻게 좀 빨리 구하냐면요. 여기 있는 얘를 미분을 치는 건 좀 불편해요. 얘를 미분 쳐서 앞에 미분, 뒤에 그대로, 앞에 그대로, 뒤에 미분 이렇게 하시면 좀 골치 아파지는 거고 그냥 프라임을 처음부터 잡아봐요. 생각해봐요. 최고차항이 1인 걸 미분 때렸어요. 그럼 최고차항이 3이겠죠. 맞아요? 그런 다음에 현재 지금 프라임이 0 되는 지점이 어디예요? 이 부분. 변곡점이잖아요. 변곡점 비례관계 쓰면 얘가 1대 1인 거니까 얘가 3분의 P 이렇게 되겠죠. 맞아요? 3분의 P 이래 되죠. 그러니까 3분의 P일 때 0이 되고 그 다음에 또 P일 때 0이 되죠. 요게 프라임의 X예요. 그러니까 프라임을 이렇게 잡아버리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1을 넣어주면은 좀 수월하게 프라임의 1이 나옵니다. 됐죠? 다만 좀 더 꿀팁을 드리면 좀 더 고수들은 처음부터 얘를 P로 잡지 않습니다. 왜냐면 어차피 내가 뭘 쓸 거라는 걸 알아요.
비율 관계를 쓸 거라는 걸 알기 때문에 본능적으로 알기 때문에 처음부터 이걸 잡을 때 3p로 잡습니다. 얘를 p로 잡는 거죠. 이렇게 변고점이 2p 이렇게. 그래서 여기 있는 이 f 자체가 x 빼기 p의 제곱이 아니라 x 빼기 3p의 제곱 이렇게 두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있는 이 부분이 뭐가 돼요? 좀 더 편하게 x 빼기 p, x 빼기 3p 이렇게 되겠죠. 요렇게. 그러면 이제 f의 1이라고 하는 것도 여기에 1을 넣었으니까 1-3p의 제곱 이렇게 될 거예요. 여기도 요렇게. 그러면 충분히 이제 뭐 G1 구할 수 있겠죠. 프라임의 1이라고 하는 건 여기다가 1을 집어넣는 거니까 어떻게 돼요? 3배의 1-p 1-3p 거기에 x-1 괄호 닫고 f의 1은 1-3p의 제곱 이렇게. 요게 이제 접선이죠. 접선. y는 이란 접선이죠. 그리고 내가 y절편을 구할 거니까 x에 0을 집어넣으면 되잖아요. 0 집어넣어주면 어떻게 돼요? g의 1이라고 하는 거는 여기 0 넣어줘가지고 계산하는 방법이 첫 번째. 접선을 최대한 구해서 하는 방법.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좀 이런 테크닉 있죠. 3p, p 비율관계. 그리고 이거를 미분을 치지 말고 프라임을 구하는 이런 것들. 최고차항은 3이고 극대극소 위치를 아니까 바로 인수정리 써버리는 거.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좀 쓰면은 그나마 좀 이게 좀 수월하게 접선이 구해지는 거고. 만약에 상상을 해보세요. 그런 거 없이 내가 그냥 얘를 생으로 그냥 P라고 두고 난 다음에 막 미분을 치고 접선 구하고 막 한다 생각해봐요. 굉장히 좀 뻑뻑하게 가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시험 문제를 풀면서 와, 이번 시험 완전 계산 되게 많네 하고 스스로 이제 약간 말릴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자, 그럼 이때 접선을 구하지 않고 하는 방법 좀 보여드릴게요. 왜 이렇게 질질 끌었냐면은 어쨌든 이 14번을 빨리 푸는 사람이 있다라는 걸 보여드리고 싶은 거예요. 14번을. 그러니까 여러분이 푼 풀이랑 잘 비교를 해보셔야 될 게, 여러분은 여기 인수를 뭐로 잡았느냐, P로 잡았느냐, 3P로 잡았느냐, 그리고 프라임의 1 접선을 구할 때 진짜 그 F 잡아놓은 걸 미분을 앞에 미분 뒤에 그대로 이렇게 하느냐, 내가 프라임을 구했느냐, 이런 것들도 미묘한 차이단 말이에요. 미묘한 차이. 근데 접선을 구하지 않고도 푸는 방법이 있어서 제가 소개를 시켜드릴게요. 잘 보세요. 일단 여기가 P고 여기가 3P예요. 잡아놨어요. 네. 자, 그리고 어떻게 하냐면 제가 저희 반 학생 때 한 얘기가 있어요. 이렇게 있는 경우에 항상 신경 써야 될 거는 이 두 점 사이의 평균 변화율이 이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다라고 하는 걸 항상 생각해라 그랬어요. 자, 무슨 말이냐면은 이 점이 뭐죠? 바로 0,g의 1이 되겠죠. 여기서의 접선을 그었을 때 접선이 y절편이 g1이잖아요. 그럼 실제 이 두 점 사이의 기울기는 뭐가 되나요?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이니까 분모는 어차피 1이고요. 그냥 f의 1 빼기 g의 1이잖아요. 이게 그냥 뭐라는 사실이에요? 이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 프라임의 1이다라고 하는 거, 이렇게 들어가 버리라는 거죠. 그럼 이제 뭔가 약간 보이지 않나요? 요 식과 뭔가 비슷하게 뭔가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지 않나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여기 양변에 2를 곱해요. 2배의 f의 1 마이너스 2배의 g1. 요거는 2배의 프라임의 1. 요렇게. 그리고 여기 있는 이 식과 이 식을 뭐 하시면 되겠어요? 그냥 둘이 더하면 되는 거죠. 더하세요. 이렇게. 더해 주시면은 이제 이 부분이 지워지는 거죠. 지워지게 되고 6배의 f의 1는 2배의 프라임의 1에다가 마이너스 1. 요 식을 만족하면 된다는 거죠. 그럼 훨씬 더 이제 좀 편하게 된다는 걸 알 수 있고요. 이때 이제 아까 했던 거 다시 한번 봐드리면은 F 어떻게 잡으라고요? 처음부터 얘를 3P로 잡으라고요. 그래서 X,
x 빼기 3p의 제곱 이렇게 잡아주시면 되는 거고, 미분은 이 식을 미분하는 것이 아니라 최고차항이 1인 걸 미분하면 3이 되어지는 거고, 이때 프라임이 0 되는 지점이 극대 극소가 되어지므로 극값 x-p 극소 x 빼기 3p 이렇게 해놓으시면 훨씬 더 빠른 템포로 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끝난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에서 여기다가 그냥 집어넣어서 p를 빨리 탁 구하면 그냥 게임이 끝난다라고 하는 거죠. 접선까지 또 구할 필요도 없는 거죠. 자, 이제 그럼 이제 넣어 보겠습니다. 자, 6배의 f의 1 여기 1 넣으세요. 1 넣으면 1-3p의 제곱. 그다음 2배의 프라임의 1 여기다 1 넣으세요. 그럼 얘가 2, 3, 6이네요. 6배에 여기 1 넣으세요. 1-p, 1-3p 이렇게 빼기 1 이렇게 요 계산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요거 넘겨서 1-3p로 묶을게요. 6배에 1-3p로 묶어요. 여기는 1 빼기 3p 남았죠? 요렇게. 그다음 이 부분은 내가 넘어갔어요. 넘어갔기 때문에 여기에 자리가 바뀌겠죠. 이게 p-1이 되겠죠? p-1 요렇게 묶어주시고 이게 얼마다? -1이다.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계산 마저 마무리하겠습니다. 6배에 1-3p 여기 전개하겠습니다. 여기 1이 지워지죠? 1이 지워지고 3p, p, -2p 요렇게 되고 얘가 -1 이렇게 얘가 6p 제곱 36p 제곱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요렇게 하면 -2p, -12p 이렇게 되고요. 자, 그리고 여기 있는 요 상수가 여기 넘어가 주면은 +1는요 이렇게 되는 거죠. 6p-1의 제곱이 되어서 p가 6분의 1인 거 나왔고요. 따라서 여기 있는 3p가 뭐가 되었다? 3p가 2분의 1이 됐나요? 이렇게. 지금 구하고자 하는 정답이 뭐가 되는 거냐면 f의 4를 구하라 그랬어요. f의 4는 4 곱하기 여기 4 넣어요. 4는 2분의 8이죠. 2분의 8 빼기 2분의 1인 거니까 2분의 7이죠. 2분의 7의 제곱인 거니까 4분의 49 이렇게 되나요? 네. 그래서 약분하시면은 정답은 49 정답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정리를 해드리면요. 일단 제가 여러 가지 설명을 다 드렸어요. 접선을 구하는 거, 뭐 접선을 구하지 않고 구하는 법 다 말씀드렸지만 첫 번째 일단 이런 문제에서 이 점, 여기 있는 이 점, 얘를 굳이 뭐 할 필요 없다. p로 두지 말고 3p로 두면 좀 편하다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도함수를 구하면 편하다라고 하는 거. 얘를 굳이 미분을 하지 말고 도함수를 구해놓고 하는 것이 훨씬 더 편하다라고 하는 거. 이런 것들만 좀 팁으로 잘 가져가시고 실제 여러분이 현장에서 문제를 풀 때 이렇게 깔끔하게 되지는 못했을 거예요. 풀면서 생각보다 계산이 있네. 생각보다 계산이 좀 빡빡하네. 오늘따라 이렇게 계산이 왜 이렇게 많아? 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어요. 어쨌든 간에 여러분은 두 가지를 하셔야 돼요. 첫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산이 빡빡하더라도 그걸 빨리 뚫을 수 있는 피지컬을 기르셔야 되고요. 두 번째는 그 와중에도 줄수를 좀 줄일 수 있는 이런 어떤 것들을 좀 여러분이 남아있는 기간 동안 잘 공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넘어갈게요. 자, 다음 15번입니다. 이건 뭐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고 많이 봤던 문제예요. 그래서 보통 이제 예쁘게 푸는 방법이 있고 다행히도 얘가 지금 객관식이잖아요. 다행히도 객관식이어가지고 이 객관식을 이용해서 집어넣고 쭉쭉쭉 찾아내는 방법도 있거든요. 그래서 뭐 둘 다 뭐 크게 시간차가 나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냥 둘 다 설명을 드려볼 테니까 예쁘게 한번 풀어드리고 그 다음에 마구잡이식으로 때려 넣어서 어떻게 답을 유추하는지도 객관식을 어떻게 잘 이용하는지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요. 첫째 항은 자연수예요. 자연수인데 이전 단계항이 3의 배수면은 그냥 3으로 나눠서 떨어뜨리라는 얘기고요. 만약에 얘가 3의 배수가 아닌 경우는 그 전 단계를 제곱을 처리한 다음에
더하기 5를 해가지고 나누기 3을 해달라 요 얘기입니다. 자, 이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과연 3의 배수가 아닌 걸 이렇게 집어넣었을 때에 이 부분이 분수가 가능하냐, 분수가 가능하냐라는 생각을 해야 돼요. 근데 지금 상황상 분수가 될 것 같지는 않아요. 왜냐하면은요, 만약에 A의 n이 3의 배수가 아니면은 어쨌든 간에 3으로 나누어서 1이거나 2가 될 거 아니에요. 첫째 항이 자연수라 그랬으니까 그 전당 첫 번째 항이 이제 어쨌든 자연수인데 3의 배수냐 아니냐를 놓고 봤을 때 자연수니까 3으로 나누어서 1이 될 수 있고 3으로 나누어서 2가 될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거를 내가 제곱을 처리를 하면은 이렇게 제곱을 처리하면은 이걸 해버리면 9k의 제곱 더하기 6k 플러스 1 이렇게 되고 거기에 이제 5를 더하면 얘가 6이 되겠죠? 그럼 뭐가 돼요? 얘가 3으로 약분이 돼요. 네. 그 다음에 이걸 한다 하더라도 9k의 제곱 12k 플러스 4가 돼도 여기에다가 5를 더하면 9가 돼서 또 얘가 3으로 나눠져요. 그래서 지금 상황상 여기 있는 이 3분의 an의 제곱 더하기 5 이 부분이 뭐라는 걸 알 수 있냐면은 분수가 될 수는 없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분수가 될 수는 없다. 첫째 항이 자연수라는 이 멘트가 사실상 밑에 있는 이걸 뭐라고 설명하고 있는 거냐면 모든 항이 자연수다. 이 이야기를 숨겨놓고 하고 있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근데 보통 이렇게 조건이 이렇게 주어지면요, 항상 어떤 우리가 기준 설정을 잘해야 되잖아요. 보통은 얘가 기준이죠. 얘가 3의 배수냐 아니냐에 따라서 결정되는 거잖아요. 생각해봐요. 우리가 빠르게 여기 있는 얘가 3의 배수가 아니라는 사실을 금방 걸러낼 수 있어요. 왜냐면은 얘가 만약 3의 배수잖아요. 그러면은 A의 4에다가 다음 단계 항은 뭐가 되는 거예요? 이거를 나누기 3 하라는 얘기잖아요. 그럼 이게 지금 5가 된다는 얘기인데, 그럼 얘가 3분의 4 A4가 되고 얘가 5가 된다라는 말은 A4가 뭐가 된다는 거예요? 네, 분수가 된다라는 걸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게 뭐가 위배되는 거예요? 모든 항이 자연수라는 거에 위배가 돼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누가 봐도 딱 A4가 뭐가 아니다? 3의 배수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에 집어넣게 되면은 A의 4에다가 더하기 A5는 뭐가 돼요? 이전 단계인 A4의 제곱에다가 더하기 5를 한 다음에 나누기 3을 해준다 이 말이 되어지는 거죠. 이게 A5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언제 5냐 이 말인 거죠. 그러면 양변 3을 곱해보시면은 A4의 제곱 여기 3 곱했으니까 3A4 그리고 3 곱했으니까 여기는 5가 됐죠. 여기는 15예요. 15가 넘어갔어요. 그러면 마이너스 10이겠네. 이렇게 돼요. 그래서 A4 플러스 5 A4 마이너스 2 이렇게 되어집니다. 따라서 A4는 자연수가 돼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2가 된다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무조건 2가 돼야 된다는 거고 얘가 3이 된다는 걸 이야기해요. 무슨 느낌인지 아셨죠? 그래서 그냥 A4는 2구나라고 해놓고 뭐 하시면 돼요? 거꾸로 역추적해서 그냥 A1 찾아내시면 끝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되셨죠? 되셨죠? 자, 이제 역추적을 할 건데 제가 뭐 늘 말씀드리지만 역추적할 때 AN에 관한 식을 적어놓으면 유리하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는 이 AN이 넘어가면 어떻게 돼요? 3배의 A의 N 더하기 1 이렇게 AN에 관한 식으로 바꿔주면 유리하다 그랬습니다. 마찬가지죠. 이거 어떻게 돼요? AN의 제곱은 여기 3 곱해지고 넘어갔으니까 3배의 A의 N 더하기 1 마이너스 5 이렇게 되나요? 이렇게. 그래서 항상 이제 역추적할 때 A의 N 더하기 1 대신에 이제 값을 집어넣어주면 앞에 있는 AN이 나오는 구조인데 항상 뭘 체크하는 습관이 있어야 된다? 그 나온 결과물인 AN이 3의 배수이냐 3의 배수가 아니냐 요거 꼭 체크하는 습관이 있어야 된다라고 그랬어요. 자, 출발해 볼게요. A4는 현재 2라 그랬죠? A4는 2라 그랬고 2로부터 거꾸로 추적을 할 겁니다. 자, 첫 번째
여기다가 2를 넣어주면 어떻게 돼요? 6이죠. 근데 6은 3의 배수 맞나요? 오케이. 그 다음 여기다 2를 넣어볼게요. 여기 2 넣어주면 3이는 6 빼기 5는 1이죠. 1의 제곱은 1이니까 1 이렇게. 1도 어떻다? 3의 배수가 아닌 거 맞죠? 오케이. 그 다음 자 다시 한번 갑니다. 6을 넣습니다. 6을 넣어주면 3, 6, 18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 6을 넣어줘요. 6을 넣으면 3, 6, 18에 빼기 5는 13이죠. 13의 제곱은 루트 13인데 이거 안 되잖아요. 자연수라 그랬으니까 안 돼요. 그 다음 1 넣어볼게요. 1 넣어보면 여기 1 넣으면 3이죠. 오케이. 여기 1 넣어볼게요. 마이너스 2. 역시나 자연수가 아니죠. 탈락. 그 다음 자 18을 넣겠습니다. 18을 집어넣으면 얘가 54인데 54는 3의 배수 맞나요? 네 맞아요. 오케이. 첫 번째 정답 나왔어요. 다음 여기다 18을 넣어보세요. 54에서 5를 빼면 49죠. 49는 7의 제곱이죠. 7. 7도 되네요. 오케이. 그 다음 3. 3을 넣습니다. 3을 넣으면 3, 3은 9. 9는 3의 배수 맞죠? 오케이. 다음 여기다 3을 집어넣어봐요. 3, 3은 9 빼기 5는 4. 4는 2의 제곱이죠. 2 이렇게. 자 이렇게 푸는 것이 이제 가장 깔끔한 방법인 것 같아요. 그래서 2, 7, 9, 54. 얘네들의 합을 구하시면 정답은 네 바로 72 정답입니다. 이게 뭐 가장 간단하고 깔끔한 방법이 되어지는 거고요. 다만 여러분이 이제 이걸 못했다. 뭐 고3 학생들도 있으니까 못했다고 치면은 이제 막 대입하는 방법을 찾으셨을 텐데 대입을 하다가 객관식의 보기를 힐끔힐끔 보면서 답을 찾는 방법 잠깐 보여드릴게요. 사실 뭐 큰 의미는 없는데 보여는 드릴게요. 자, 그 경우는 뭐냐면은 이것도 모르는 거야. A4가 2인지도 몰라. A4가 2인지도 모른다고 가정해 볼게요. 나 이거 몰라. 그리고 모든 항이 자연수인지도 몰라. 나는 그냥 15번은 항상 무지성으로 대입해 이러시는 분들을 위해서 보여드릴게요. 자 갑니다. 첫째 항이 자연수다. 그래서 그냥 대입을 하는 겁니다. 대입을 해보면은 1은 3의 배수가 아니죠. 여기다 집어넣어요. 그러면 1 더하기 5는 6, 6 나누기 3은 2. 2는 3의 배수가 아니죠. 여기 2를 집어넣어요. 4 더하기 5는 9, 9 나누기 3은 3 이렇게. 3은 4의 배수니까 3 나눠버리면 1이네요. 뭘 할 수 있어요? 1, 2, 3, 1, 2, 3. 이 1, 2, 3은 반복된다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고요. 이때 A4 더하기 A5는 5가 안 되죠. 안 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진짜로. 네, 그런 경우는. 자, 2 갑니다. 1, 2, 3은 반복이라 그랬죠. 2, 3, 1, 2, 3. 어때요? 합비 맞죠? 네. 오케이. 예스. 그래서 A1이 2. 오케이. 다음 3 해봐요. 3 해보면 3. 1, 2, 3, 1. 안 되죠? 탈락. 4예요. 4를 넣으시면 4의 제곱은 16, 16 더하기 5는 21, 나누기 3하면 7. 한 번 더. 7 넣어주시면은 7의 제곱은 49, 49 더하기 5는 54, 54 나누기 3 하시면은 18. 18은 3의 배수죠. 나누기 3, 또 나누기 3. 요렇게. 그러면 안 되죠. 탈락. 다음 5. 이렇게 해보는 거죠. 해보면 5 넣으면 얘가 6 되고요. 6 넣으면은 나누기 3이니까 2. 2 다음에 뭐예요? 3이죠. 그 다음 1이죠. 안 되죠. 그 다음 6 넣어요. 6 다음은 2라 그랬죠. 2 다음은 3이라 그랬어요. 3 다음은 1이라 그랬고 그 다음에 2라 그랬어요. 안 돼요. 그 다음에 7. 7 다음은 18이라 그랬죠. 그 다음은 6이라 그랬죠. 그 다음은 2라 그랬죠. 2 다음에는 네, 3이라 그랬어요. 오, 되네요. 오케이.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해보시면 이제 8 안 되고 9 되는 거 확인할 수 있어요. 9 넣으면 나누기 3, 나누기 3, 1, 2, 3 해서 또 돼요. 되는구나 이렇게. 근데 계속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근데 하다 보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이게 2, 3 말고는 방법이 없구나라는 걸 이제 깨닫는 거죠. 그렇게 깨닫는 거죠. 그렇게 깨닫는 다음에 그럼 얘가 2, 3이 되는데 어떻게 하면 이 보기가 커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보기가 커지느냐? 이런 거죠. 얘가 2, 3인데
그러면 3배, 3배, 3배 하면 제일 커지겠구나. 이게 54가 뭔가 껴있구나라는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있는 2, 7, 9, 54를 딱 하면은 정답이 72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 9하고 54 사이에 다른 게 못 오는 거죠. 다른 게 와버리면은 75가 제일 맥스인데 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약간 야매식으로 끼워 맞춰가지고 객관식을 이용해서 푸는 방법도 있기는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이렇게 푸신 분들도 제가 앞서 풀었던 방법 있죠? 그 방법을 꼭 숙지를 했으면 좋겠고, 어떤 이런 조건이 나왔을 때 기준을 뭘로 두느냐, 또한 역추적을 해가는 과정에서 식을 바꿔주면 좀 더 유리하다, 이런 것들도 여러분이 꼭 좀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넘어갈게요. 자, 다음 21번에 오셨습니다. 사인 코사인 법칙이고요. 쭉 있고, 요 상태, 여기서 AC가 4루트, 요게 지금 4루트이죠. 그리고 쭉 있고 CED의 외접원의 반지름이 3루트이다. 그러니까 지금 뭐가 주어졌냐면은 CED죠. 요거 CED 요거의 외접원의 반지름이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결국 뭘 묻냐가 제일 중요한데 AD의 길이를 구하래요. 즉 여기 있는 이 길이 구하랍니다. 근데 힐끔 보니까 이 AD의 길이에 뭔가 굉장히 뻑뻑한 루트 7이라는 게 보이죠. 뭔가 여기 루트 7이 들어간대요. 자, 일단 생각을 해봐야 될 게 뭐부터 출발하냐 이거잖아요. 어떻게 얘를 구할 거냐 이건데 제일 먼저 보이는 게 이거예요. 요 삼각형이에요. 요 삼각형. 요 삼각형. 왜냐하면 어차피 반지름이 현재 6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냥 이 AD를 구하는 거는, AD는 뭐냐면 그냥 이 외접원, 삼각형 ACD 외접원이 이 큰 원이잖아요. 큰 원이 되어지는 거니까 그냥 외접원의 반지름 12에다가 마주보는 각에 대한 사인, 즉 이 각을 내가 만약에 세타라고 처리해버리면은 사인 세타 끝이에요. 그냥 이거 왜 되는지 또 설명 안 해도 되죠. 뭐 사인 법칙인 거니까. 외접원의 지름에다가 마주보는 각에 대한 사인 곱하면 길이 나와요. 그래서 그냥 구하고자 하는 건 사인만 구하면 되는 건데 이 사인을 어떻게 구할 것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일단 두 가지 선택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이게 나름 원주각이니까 얘를 연결을 해가지고 중심각을 찾아서 이걸로 해결하는 방법이 있는데 좀 그렇죠. 이거는 사실 뭐 미적분에 있는 덧셈 정리도 아니고 이렇게 가는 건 좀 아닌 것 같고, 그러면 결국 방법이 이걸 끼고 있는 이 삼각형에서의 코사인 법칙을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코사인 찾아야 돼요. 코사인. 어차피 이 길이를 내가 알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이 길이만 구하면 땡인 것 같은데요. 이 길이만 어떻게든 구해내면은 좀 뭔가 일사천리로 게임이 끝나는 그런 상황으로 가죠. 그래서 이게 이제 좀 쉽게 보이진 않는 건데, 그래도 이게 이제 있잖아요. 기출 문제를 열심히 연습하신 분들, 사실 근데 이것도 조금 미적분이 유리한 것 같기는 해. 왜냐면은 이게 최근 들어서 이제 미적분 같은 경우는 2023 수능, 2023 수능의 미적분 28번 같은 경우도 이런 느낌이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원의 일부만 나타낸다라고 하는 거는 이 전체를 보는 시각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랄까, 최근 들어 이제 이런 문제들이 고일대로 고이고 있잖아요. 워낙 많은 문제들을 풀다 보니까 어차피 사인, 코사인, 도형 나오는 거 알고 있는데 문항을 제작하는 데 있어서 이게 한계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창작의 고통이라고 할까? 더 이상 만들 게 없는데 싶은데, 최근 들어 대세는 어쨌든 간에 원에 내접하는 사각형 해가지고 마주보는 각의 합이 180이다. 이게 되게 중요한 거긴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내는 의도가 뭐냐면은 그런 원에 내접하는 사각형을 숨기는 거야. 그러니까 숨기는 것 중에 제일 치사한 방법은 원의 일부만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미적분 2023 수능 미적분 28번처럼 그런 느낌처럼 얘를 만약에 전체가 있다고 가정하면은, 자, 좀 더 연결을 시켜볼게요. 요런 느낌으로. 자, 요런 느낌으로 전체가 있다고 치면은 나름 얘가 지금 지름이잖아요. 지름이고 괜히 얘가 수지 조건이 있는 게 아니죠. 지름에 대한 원주각이 직각이기 때문에
요 끝에 있는 얘를 연결시켜주면 무조건 얘를 지나갑니다. 지나가서 연결이 될 수밖에 없는 구조로 가요. 그래서 얘가 이렇게 직각이 되는 거죠. 이 구조를 보라고 이렇게 숨겨놓은 거예요. 치사하게. 그리고 더 치사한 거 보여드려요. 더 치사한 거는 이렇게 보시면 어때요? 얘가 원에 내접하는 사각형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밑에 더 연결해 볼까요? 이렇게. 더 연결해요. 이렇게. 네, 이렇게 하면 이 보라색이 원에 내접하는 사각형이 돼버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진짜 치사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 뭐까지 알고 있냐면 잘 보세요. 우리 여기 있는 이 AD의 길이 구하는 거죠. 얘는 외접원의 지름에다가 마주보는 각에 대한 사인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요 각이 현재 세타예요. 세타고 여기 있는 요 길이 4루트인 거 알고 있죠? 그리고 여기 있는 이 CD의 길이를 알기만 하면 좀 더 편하게 가는 건데 이 CD의 길이는 어떻게 빨리 찾냐면은 잘 보세요. 지금 뭐가 주어졌어요? 아까 전에. 아까 분명히 뭐가 주어졌어요? CED의 외접원의 반지름이 주어졌어요. 그게 3루트 2래. 그 말은 이 길이는 무조건 일단 외접원의 지름이 얼마예요? 6루트 2죠. 지름에다가 뭘 곱하는 거예요? 마주 보는 각에 대한 사인. 이 각에 대한 사인을 구하라는 거예요. 이 각 뭔지 모르니까 제가 뭐 베타라고 둘게요. 베타라 둘게요. 그러면 사인 베타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근데 이게 넓게 보는 게 왜 중요하냐면요. 뭐 이미 눈치채신 분도 있겠지만 얘가 평행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베타면은 얘도 그냥 베타인 거예요. 이렇게. 베타인 거예요. 그러면 사인 베타를 꼭 이렇게 볼 필요가 없고요. 여기 이렇게 보는 거죠. 특히나 뭐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직각이 있기 때문에 이 직각이 있는 걸 보세요. 그러면 지금 보면 이 사인 베타는 뭐예요? 12분의 4루트 2죠. 보셨어요? 12분의 4루트 2가 사인 베타야. 요렇게. 그럼 이게 뭐가 되냐면 얘가 4, 1은 3, 4, 3, 12, 3, 1은 3, 3, 2는 6, 2 루트 2의 제곱은 2 곱하기 2는 4. 즉 이 길이가 얼마라는 걸 알냐면은 4라는 걸 알아요. 게임이 끝났어요. 왜냐면은 우리의 모든 관심은 아까 어디 있었다고 그랬어요? 요 삼각형에 있다고 그랬어요. 왜냐면 지금까지 한 번도 코사인 법칙 쓴 적 없기 때문에 코사인 법칙 쓰긴 써야 되거든요. 쓰긴 써야 되는 상황인데 내가 이 길이를 구해야 돼. 이 길이를 구해야 되는데 지금 이 사인 세타를 쉽게 구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 없지만 내가 뭘 알아요? 이 크게 보면은 얘가 무슨 사각형? 원에 내접하는 사각형. 따라서 얘가 베타가 되어지면은 마주보는 각, 요 각. 진짜 치사한 문제. 요 각은 뭐가 되는 거냐면 파이 빼기 베타가 되는 거예요. 즉 이 상태에서 내가 뭐 할 수 있다? 네, 코사인 법칙을 쓰시면 되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자, 그래서 바로 코사인 법칙 쓸 건데 그 코사인 법칙 쓸 때도 확대 축소 있는 거 아시죠? 네, 확대 축소 있으니까 얘가 4가 있잖아요. 일단 4를 떼고 출발할게요. 4라 약분해서 얘가 1, 4라 약분하면 얘가 루트 2, 4 약분하면 3 사인 세타. 얘가 1이고 루트 2고 3 사인이다라고 생각하고 코사인 법칙을 쓰겠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얘가 파이 빼기 베타 얘를 이용하긴 해야 되잖아요. 그럼 요거 마주보는 점 루트 2의 제곱은 2는 이거의 제곱 1, 그 다음에 이거의 제곱 9사인 제곱 1 더하기 9사인 제곱 네, 1 더하기 9사인 제곱 빼기 2배의 2변 곱하면 뭐가 돼요? 3사인 세타. 그러니까 6사인 세타. 거기에 곱하기 뭐예요? 코사인 파이 빼기 베타예요. 코사인 파이 빼기 베타는 코사인 베타랑 무슨 차이 나요? 음수 차이 나요. 그래서 일단 음수를 붙여주시고 코사인 베타를 구해보시면은 자 다시 한번 볼게요. 요 직각이 있는 보라색 보세요. 그러면 얘가 4루트 2 10이에요. 다시요. 여기 베타고 얘가 12고 얘가 4루트 2예요. 그러면 이게 몇 대 몇이에요? 요 곱하기 뭐 하면 이게 되나요? 딱히 안 되나? 그럼 요 길이가 얼마냐면은 일단 약분을 합시다. 3.
루트 2, 3 되려면 어떻게 돼요? 9니까 루트 7. 이게 루트 7인 걸 알 수 있어요. 이거 루트 2면 루트 7 돼서 3이 되는 거예요. 다시 원상복귀 시켜줘야 되니까 다시 곱하기 4를 쳐주면 얘가 4루트 7 되겠죠. 즉 이 길이가 뭐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이 길이가 4루트 7이야. 그러니까 이렇게 돼서 이제 루트 7이 나오는 거죠. 물론 다른 방법으로도 루트 7이 나올 수 있습니다. 왜냐면 얘가 지금 6이고 얘가 이렇게 그어도 6이거든요. 여기 6, 이게 4루트 2니까 이거 이렇게 그어버리면 이렇게 직각 때리면 얘가 루트 7이 여기서 나와요 또. 어쨌든 간에 여기 2루트 7 되겠죠. 어쨌든 얘가 중심이 되니까 1대 2잖아요. 1대 2가 되어지는 거니까 이게 4루트 7이면 얘가 2루트 7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이렇게도 나올 수 있어요. 우리가 평행하니까 이게 베타면 여기도 베타 이렇게 가도 괜찮아요. 괜찮은 건데 어쨌든 우리는 뭐 이 길이 알면 끝났으니까 더 할 필요도 없는 거죠. 그래서 코사인 베타라고 하는 거는 12분의 4루트 7. 네, 12분의 4루트 7. 하셔서 3분의 루트 7. 네. 거기에 이제 음수 붙었으니까 양수 된 거죠. 이렇게 하시면 돼요. 끝났어요. 네. 그래서 사인 세타를 뭐로 치환하시면 되냐면은 네, t라고 치환하시면 돼요. 얘가 t의 제곱 되겠죠? 이렇게. 나머지 그냥 2차 방정식이 되는 건데 마지막에 좀 지저분하게 나와서 근의 공식을 써서 하는 문제였습니다. 자, 갑니다. 9t의 제곱. 요게 이제 뭐예요? 6t인데 3 약분하면 얘가 2루트 7t가 되겠죠? 2루트 7t 이렇게 될 거고요. 요거 넘어오면은 마이너스 1은요. 이렇게. 요게 이제 그냥 이제 인수분해가 안 되니까 네, 근의 공식을 써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자, 따라서 t를 구하시면요. a분의 마이너스 b 프라임 루트 7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프라임의 제곱. 요게 이제 7 빼기 ac 7 더하기 9 16. 16은 4죠. 그래서 얘가 9분의 얘가 지금 양수가 돼야 돼요. 예각이라서. 그래서 이게 지금 마이너스 되면 안 되겠죠. 이게 플러스가 돼야 되고 4 마이너스 루트 7. 이렇게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구하고자 하는 정답은 아까 분명히 구하고자 하는 정답은 이거라 그랬어요. 12 곱하기 사인 세타가 구하고자 하는 정답이었어요. 그래서 12 곱하기 9분의 4 마이너스 루트 7 이렇게 하시는 것이 정답 되겠습니다. 정리는 여러분들이 하시고요. 해보시면 얘가 3분의 16 마이너스 3분의 4 루트 7 네, 이렇게 나올 거고요. P가 3분의 16 Q가 마이너스 3분의 4 이렇게 나와서 주어진 계산이 좀 지저분하죠. P 곱하기 Q 해가지고 절대값 취하신 다음에 앞에 9까지 곱하시면 정답은 이제 64라는 사실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좀 뭔가 약간 치사하게 숨겨놓은 부분이 있는데 뭐 기출 문제를 꼼꼼하게 잘 보신 분들과 뭐 곳곳에 약간 좀 그래도 계산을 줄일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런 것도 잘 연습하시면은 충분히 좀 더 여러분의 풀이 시간도 네, 줄이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정리하시고요. 넘어가겠습니다. 자, 다음 22번입니다. 좀 어려웠죠. 네, 뭔가 여러분이 알고 있어야 될 배경 지식도 굉장히 많아야 되고, 그러니까 뭔가 지금 수능 고쳐도 완성형으로 들어서는 최하 1등급인 학생들을 위한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앞에 뭐 다른 문제 푸느라 시간 다 뺏겨버리면은 사실 건드릴 수도 없는 상황인 것 같고, 그야말로 진짜 지금 시점에서의 최상위권들을 위한 그런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통 5월달 같으면은 막 여기에 들어가는 배경 지식도 막 설명드리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게 워낙 들어가 있는 내용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거 다 설명했다가는 이거 지금 뭐 한 50분 나올 것 같아, 런타임이. 그래서 문제 안에 그렇게 설명할 수는 없는 것 같고 그냥 해설을 할게요. 지금 이제 제가 주어진 시간도 별로 없기 때문에 해설을 빨리 마무리를 해야 되는 상황인 거거든요. 그래서 그냥 어느 정도 여러분이 여기 안에 들어있는 모든 어떤 개념들은 어느 정도 알고 있다라는 가정하에 빠르게 제가 해설을 할 테니까 좀 양해를 해주세요. 아셨죠? 네. 갑니다. 최고차항이 4고 서로 다른 세극값을 갖는 4차 함수. 그러니까 절대로 일단 뭐는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선대칭 이런 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면 세 극값이 다 달라야 되는 거니까 뭐 이런 거 높이가 다 다른 이런 4차 함수다라고 하는 걸 얘기해 주고 있어요. 자, 그리고요 hx가 주어졌는데 다음과 같다. 자,
일단은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다음과 같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자, 이때 여러분이 두 가지를 뽑아낼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여러분이 보통 한 가지밖에 못 뽑아요. 자, 첫 번째 일단 여러분이 잘 뽑는 게 뭐냐면은, 그러면 g는 f이거나 마이너스 f다까지는 참 잘 뽑아요. 즉 f는 선택식이다. 최근 들어 가장 핫한 선택하는 함수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f가 이렇게 있잖아요. 이렇게 f 이렇게 있으면은 얘가 이제 f거나 마이너스 f 이렇게 있으면은 내가 f 또는 마이너스 f를 선택하는 거예요. 소위 말하는 갈아타기 함수라고 하죠. 최근 들어 제일 많이 나오는 함수잖아요. 가다가 나 이거 할래? 그럼 이렇게. 가다가 나 이거 할래? 이렇게. 이렇게 막 갈아타는 함수란 얘기예요. 이까지는 잘 뽑아. 근데 가장 기본 중에 기본인 두 번째를 잘 못 뽑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두 번째는 뭐냐면은 이 절대값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f 자체가 0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하는 게 두 번째 힌트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뭐냐면은 g가 f 또는 마이너스 f다라는 걸 알아야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f 자체가 0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자, 요게 뭐죠? 요게 바로 G'의 우미분계수죠. 자, 얘가 우미분계수예요. 이거 왜 우미분계수라고 물어보시면 제가 답이 없어요. 제가 지금은 그렇게까지는 못할 것 같아요. 그냥 뭐 그 정도는 공부가 돼 있다고 하고 제가 하는 겁니다. 그게 절대값의 프라임 x다라고 했는데 이것도 되게 중요한 거. 그냥 이렇구나라고 넘어갈 게 아니라 절대값은 항상 뭐 어떻다고요? 0보다 크거나 같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생각을 하냐면 G'이 우미분계수가 0보다 크거나 같다? 그러면 G가 어떤 상태? 증가하는 상태다라고 하는 걸 이야기해요. 증가해야 된다. 그러니까 내가 F 또는 마이너스 F를 선택을 하는 건데 어떻게 선택하겠다? 증가하게끔 선택하겠다 이 뜻이라고요. 무슨 말인지 아셨어요? 근데 곱해서 연속이 돼야 된다. 자, 어쨌든 간에 내가 증가하게끔 선택을 해야 되는 거니까 필연적으로 이 G는 뭘 수밖에 없어요. 이 G는 불연속일 수밖에 없어요. 맞잖아. 이 G가 연속일 가능성은 없어요. 그러니까 이 불연속의 펑크를 반드시 누가 메꿔줘야 되는 상황? 뒤에 있는 H가 메꿔줘야 되는 상황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앞에 있는 H를 볼까요? 자, H는 뭐였냐면은 자, A보다 왼쪽일 때는 4x 플러스 2. 뭔가 증가를 했죠. 4x 플러스 2. 그리고 A보다 왼쪽일 때는 마이너스 2x 빼기 3. 그러니까 얘가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얘가 지금 4x 플러스 2. 요게 마이너스 2x 빼기 3. 요렇게 돼요. 그리고 얘가 언제 는 0되냐, 언제 얘가 만나죠? 만나는 시점이 갖다 놓고 처리하면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6분의 5. 마이너스 6분의 5가 되고 얘가 언제 0되죠? 마이너스 2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1은 왼쪽에, 얘보다 좀 더 오른쪽에 있죠. 그러니까 x축이 이렇게 있는 거네. 이렇게 x축이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얘가 0 되는 지점이 언제냐면은 마이너스 2분의 3. 얘가 마이너스 2분의 3. 얘가 0 되는 지점이 어디냐 봤더니 얘가 0 되는 게 마이너스 2분의 1. 현재 이렇게 있는 거야. 그러니까 어디가 A인지는 알 수가 없어요. A가 어딘지 뭐 끊어줘야 되는 상황이죠. A보다 왼쪽일 때는 4x 플러스 2 증가하다가 이쪽으로 갈아타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이 H 자체는 만약에 연속이 돼버리면 큰일 나는 상황이죠. 왜 큰일 나냐면은 연속이 된다라는 말은 A가 이거란 얘기거든요. 그래 버리면은 A보다 왼쪽일 때는 4x 플러스 2 타고 가다가 A보다 오른쪽일 때는 얘다 이렇게 해버리면은 이 H가 절대로 뭐가 안 돼요? 0이 안 돼요. 0이 안 되니까 이 불연속인 함수를 채워줄 방법이 없어요. 얘 담당 일진이 없는 거죠. 메꿔주는.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그 펑크를 메꿔주는 걸 불가능하게 만드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A가 이렇게 될 수는 없는 거다. 그러니까 A는 뭔가 여기나 다른 곳에 뭔가 어딘가 A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요. 이제 또 뭘 결정할 때가 됐냐면은, 그래서 이 F의 그래프가 어떨까? 분명히 F는 0보다 크거나 같은 건데, 보세요. 당연히 시험 현장이면은 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뭔가 하나 붙었겠구나. 어차피 서로 다른 세의 극값이 되어지는 거야. 이렇게 될 거고 뭔가 하나 접하겠구나 생각하고 문제를 풀어야 돼요. 그건 너무 당연한 거야. 이거는 문제를 좀 풀어보신 분들은 당연히 이 중에 하나다라고 하는 거 답을 생각하고 덤벼들으셔야 되는 거지. 그냥 공중에 떠 있을 수도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은 나중에 하는 거예요. 이건 맨 마지막에 하는 거예요. 어쨌든 저는 강사니까 빨리 얘를 걸러버릴게요. 만약에 F가 공중에 떠 있잖아요. 떠 있으면은 이게 어떤 상태인지 보여드릴게요. 얘를 접어버리면은 얘가 이제 마이너스 F야. 자, 근데 G라고 하는 건 어떻다고? G라고 하는 거는 무조건적으로 증가하게 선택하라. 증가하게. 그럼 당연히 증가하게 선택을 해요. 증가하게. 극대까지 가죠? 가고 다시 여기서 뭐예요? 갈아타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얘가 우미분계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증가하게끔. 오른쪽은 항상 이렇게 증가하게끔. 여기서의 오른쪽은 여기잖아. 여기를 보는 거니까. 마찬가지. 여기도 증가하게 갔으면 다시 어떻게 하라고요? 여기서부터 증가하게. 이렇게. 다시 이렇게. 이렇게 선택을 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증가하게만 선택을 하라.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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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선택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경우에 총 몇 개의 펑크 지점, 점프 지점이 있냐면 총 3군데의 불연속점이 나타나요. 그럼 이게 3개란 얘기인데 그 옆에 있는 이 H가 3개를 메꿔줄 수 있느냐? 불가능하죠. 일단 얘가 0 되는 게 하나, 2개인데다가 그쵸? 물론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어요. 여기 있는 얘가 불연속은 불연속인데 정확히 서로 부호반대잖아. 그걸 잘 기억해야 돼요. 서로 부호반대잖아. 부호반대는 거니까 여기 있는 이 H도 좌우극한이 부호반대이면 가능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자, G하고 H가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여기가 서로 부호반대인 거야. 부호반대인 거야. 이렇게. 그럼 여기도 만약에 서로 부호반대가 되면은 태양, 태양 이렇게. 그러면 이게 곱하면 연속이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겠어요? 그래서 여기가 서로 부호반대가 되는 거기 때문에 이쪽도 서로 부호반대는 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잘 보세요. 만약에 서로 부호반대라고 쳐봐. 즉 여기 있는 얘가 4x 플러스 2가 얘랑 같은 게 아니라 이거의 부호반대 2x 플러스 3이라고 해봐요. 이거의 부호반대. 그럼 이게 2x는 1이 되어지면서 x가 2분의 1이 됩니다. 자, 그래서 x가 2분의 1일 때가 서로 부반대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정확히 어떻게 되는 거냐면 얘가 쭉 이어지죠. 쭉 이어지고 쭉 밑으로 가죠. 그랬을 때 정확히 한 이쯤 요 같은 간격 되게끔 한 이쯤 여기가 2분의 1이 되어서 여기 있는 요 간격 이게 같아지는 거죠. 서로 부호 반대가 되는 지점이 2분의 1인 거야. 그래서 이게 만약에 내가 A가 돼주기만 하면 이게 A가 돼주기만 하면 또 하나의 구멍을 메꿀 수는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내가 이 3개가 됐을 때 얘를 다 쓰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분명히 보세요. 이 2분의 1이 A라고 쳐봐. 치면은 A보다 작을 때는 증가하다가 그쵸? 증가하다가 그다음에 A보다 크면은 감소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이쪽에 증가하는 상태가 되어지는 거니까 이쪽 0 되는 게 한계죠. 이거를 못 쓰는 거야. 못 쓰는 거고 얘만 사용이 가능하고 그 다음에 감소는 이렇게 갈아타는 거니까 하나, 2개가 맥스라는 거예요. 즉 이쪽에 있는 이 불연속의 개수는 2개가 최대치라는 거야. 3개가 돼버리면 옆에 있는 H가 쟤를 메꿔줄 수 없다라고 하는 게 결론이에요. 그래서 뭐 잘 알아듣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결론은 이렇습니다. 그리고 접해야 된다. 접해야 된다는 게 결론이 되어지는 거고요. 요게 그럼 F입니다. 요게 지금 마이너스 F죠. 그러니 내가 여기 있는 이 G를 그리면은 증가하게 그려야 되니까 요렇게 그려야 돼요. 요렇게.
요렇게 다시 요렇게 여기는 그냥 그대로 이렇게 이어지게끔. 그러면 총 펑크가 몇 개 나와요? 여기가 불연속이 하나, 둘 생겨난다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돼야 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랬을 때 이 펑크가 2개 된다라고 하는 건 어떻게 된다? 지금 상황상 하나가 이게 지금 뭐예요? 하나가 2분의 1이고 하나가 마이너스 1 이렇게 2개는 가능하죠. A가 2분의 1이면 2개를 사용할 수 있어요. 되셨어요? A가 2분의 1이면 2개를 사용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외에 나머지는 2개를 사용할 수가 없다는 게 또 함정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예를 들어 A가 여기 있다고 쳐봐요. 여기 있으면 A보다 왼쪽일 때는 증가하고 감소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밖에 못 사용해요. 마찬가지 A가 만약 여기 있잖아요. 여기 있으면은 얘가 증가하다가 감소는 이렇게 떨어지는 거니까 아예 사용하지 못하게 되어져요. 그래서 A가 이쪽에 있으면 아예 사용하지 못하고요. A가 이쪽에 있으면 하나밖에 못 사용하게 돼요. 이렇게 2개가 0이 되는 게 있기 때문에 이거 2개를 다 사용할 수는 없어요. A를 끊어가지고 A보다 왼쪽일 때는 증가하고 A보다 크면 감소하는 거기 때문에 이 2개를 사용하는 건 불가능하고 A가 2분의 1이 될 때 정확히 이렇게 해서 하나, 둘 사용 가능하다. 즉 이쪽은 0이 되어서 불연속을 연속 바꿔줄 수 있는 거고요. 이쪽은 0은 되진 않지만 서로 부호 반대가 되어서 연속이 기가 막히게 붙여줄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가 마이너스 2분의 1이고 하나가 2분의 1이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가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는 거고 여기가 2분의 1이 돼줘야 된다고 하는 거고 여기가 이제 뭔지 모르는 상태. 이렇게 가야 되는 게 맞는 거죠. 이걸 제가 K다라고 주면 끝날 것 같아요. 자, 요거는 이제 뭐 한 거예요? 내가 이쪽에 접하게 만들었을 때의 이야기고요. 아직 하나 더 남았죠. 만약에 우리가 앞에서 먼저 접하고 뒤에 간다. 이것도 아직 안 했잖아요. 이걸 해보면은요. 이게 F면 얘가 요렇게 되겠죠? 요게 마이너스 F일 거예요. 그럼 여기서 이제 증가하는 부분을 선택해주면은 아까랑 동일해요. 요렇게 해요. 그러면 펑크 나는 지점이 또 역시나 여기가 펑크 나게 되어지는 건데 이때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여기가 마이너스 2분의 1이고요. 여기가 2분의 1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가 이제 K 이렇게 되는 상황이겠죠. 네. 근데 아직 우리가 뭘 아직 안 써먹었냐면은 G의 0이 3분의 40일 때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경우는 안 되겠는데요. 왜 안 되냐면은 마이너스 2분의 1과 2분의 1 사이에 G값이 밑에 있어요. 밑에 있으니까 G의 0이 양수가 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건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고 이제 이 경우가 답이 된다는 걸 알 수 있겠네요. 그리고 G0이라고 하는 거는 이쪽에 있죠. 마이너스 2분의 1과 2분의 1 사이에 여기에 0이 있는 거죠. 여기 0일 때가 3분의 40이다. 이렇게 마무리를 하시고 둘 중에 요 그래프다라고 해서 문제를 푸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마무리를 해볼게요. 일단 지금 우리가 알게 된 게 A가 2분의 1이라는 사실을 알았고요. 따라서 지금 보시면은 H의 3을 구하라 라고 하면은 여기에 3을 넣어주면 되는 거잖아요. 따라서 이게 얼마가 되는 거냐면 마이너스 9가 돼요. 그래서 H의 3이 마이너스 9입니다. 요게 마이너스 9예요. 그럼 이제 G의 1만 구하면 되는 거잖아요. 자, G의 1은 어디 있냐면은 K를 이제 구해봐야 뭐가 되겠죠. 1이 이쪽에 있으면은 그냥 F의 1이 G1이 될 거고 1이 이쪽에 있게 되어지면은 F의 1에 음수 붙여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뭔지를 모르니까 찾아봐야 돼요. 자, 이 다음에 또 고민이 있는데 F 세팅을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한 고민이 있어요. 만약에 F 세팅을 지금 F가 최고차항이 4라 그랬잖아요. 최고차항이 4고 지금 K에서 접하잖아요. 접하니까 X-K의 제곱이라는 인수를 가지고 나머지는 2차가 추가되어지는 거니까 X의 제곱 더하기 PX 플러스 Q 이렇게 세팅을 할 것이냐 혹은 프라임을 잡고 적분할 것이냐가 있거든요.
4x의 4제곱 되어 있는 얘를 내가 미분을 쳐버리면은 16으로 시작할 거 아니에요. 16으로 시작할 거고 지금 여기 있는 이 부분이 다 극값이 되어지는 거니까 내가 극값을 알고 있죠. 마이너스 2분의 1 알고 있고 2분의 1 알고 있죠. 그래서 x 플러스 2분의 1, x 마이너스 2분의 1 이렇게. 그리고 하나의 더 극값, 바로 k잖아요. 요렇게 처리를 할 거냐에 대한 고민이 있을 수 있어요. 제가 둘 다 해봤고 물론 시험을 제가 볼 때는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했는데 혹시나 싶어서 이것도 제가 해봤거든요. 해봤는데 뭐 이게 조금 더 길긴 한데 큰 차이는 없어요. 그렇게 큰 차이는 없어. 어차피 여기서도 내가 뭘 쓰면 되냐면은 근과 계수의 관계를 쓰면 또 이제 빨라지긴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아무튼 선택은 여러분이 하시고 그래도 해보시면 이게 좀 더 편하다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정리를 하면은 16에다가 이 부분이 뭐예요? 이 부분이 앞의 제곱 빼기 뒤의 제곱이잖아요. 요렇게 처리를 하시고 여기 이 부분이 16x의 제곱 빼기 4 요렇게 한 다음에 얘를 이제 전개를 하는 거예요. 전개를 해서 적분을 쳐주는 겁니다. 그까지는 여러분께 맡기겠습니다. 적분을 쳐주시면은 이 f가 어떻게 나오냐면요. 지금 시간이 없어서 그냥 제가 쓸게요. 어차피 계산인 거니까. 그래서 얘가 4x의 4제곱 마이너스 3분의 16k의 x의 세제곱 마이너스 2x의 제곱 플러스 4k의 x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 뒤에 적분상수 c 붙어야 되는 건데 우리 뭘 알고 있어요? 0일 때 3분의 40이라는 걸 알고 있죠. 그래서 여기 있는 이 c가 3분의 40이에요. 이렇게. 그리고 이제 뭘 사용하시면 되냐면은 이까지 왔는데 이제 k를 못 구하면 되게 답답해지는 거야. 그렇게 하면 너무 답답해지고 이게 지금 k일 때 0이죠. 그러니까 f의 k가 0이다 사용하시면 돼요. f의 k가 0이다. 여기다 k 집어넣고 그게 0이다 해서 푸시면 됩니다. 쭉 풀어주시면 마지막에 얘가 이렇게 나와요. 마이너스 3분의 4 k의 4제곱 플러스 3분의 40은 0 여기까지 나오거든요. 그럼 여기다가 이제 k제곱을 t라고 치환해서 2차원 형식을 풀어주시면 정답입니다. 그래서 t가 4가 나오고요. t는 k의 제곱인데 얘가 4가 되었으니까 k는 얼마다? 2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k가 2 이렇게. 그래서 나머지 k에 2를 집어넣고 나머지 5라는 값을 집어넣으시면 돼요. 근데 이제 k가 2가 되다 보니까 주의하셔야 될 게 이게 2가 되었기 때문에 1일 때가 뭐라는 거예요? 1일 때가. 이게 음이 된다는 게 중요해요. 이게 음이에요. 양이 아니라. 그래서 f의 1을 구하시면은 3분의 38이거든요. 얘가 3분의 38이 되어지는 건데 그거는 뭐다? f의 1, 여기서의 값을 이야기하는 거고 내가 원하는 건 g의 1이기 때문에 1일 때는 음수잖아요. 여기에 이제 음수가 붙어야 된다고 하는 거죠. 이렇게. 요걸 계산하시면 정답입니다. 그래서 해보시면 얘가 114 정답 되시겠네요. 좀 빠르게 설명한 측면이 없지 않아 있는데 좀 죄송하고 지금 시간이 없어서 가야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좀 빨리 설명을 드렸어요. 그래서 양해를 부탁드리고 나중에 시간이 되면 제가 좀 더 아주 친절한 해설을 한번 제가 찍어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선택 과목에서 여러분들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